제가 웬만하면 이런 얘기는 잘 안 하는데 32기는 끝나면 우리 다 같이 좀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야유회라도 한번 가고 싶다. 진짜 다 같이 모여서 종방연이라도 우리끼리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나는 솔로 32기 8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개꿀잼이죠. 장안의 화제죠. 기억도 가물가물합니다. 지난주 마지막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선택이 있었어요. 그 오전에 했던 선택을 나중에 다시 하는 그 선택 있잖아요. 자, 그리고 첫 장면은 팀 영숙입니다. 영숙 씨가 이제 영수가 선택을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영수가 좀 활약을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조금 벌써부터 시작부터 좀 나가리가 된 느낌이 있었어요. 아, 영숙 씨는 자리에 앉자마자 영수를 보고 여기 왜 왔어요? 옥수님이랑은 잘 안 됐어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수 씨는 아니다. 오히려 옥순이와 이야기가 잘 됐기 때문에 여기에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종합해보자면 이상한 소리죠. 오늘도. 그래서 영숙 씨는 오잉 또잉 이게 무슨 소리야 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영수는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나는 이제 옥순에게서 마음을 접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광수랑 되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는 내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는 판단이 들었대요. 여기는 좀 가능해 보였다는 뜻일까요? 영수는 곧바로 간을 봅니다. 영식 씨가 바로 옆에 앉아 있거든요. 근데 혹시 영식 그 사이에 내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나? 라고 영수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봅니다. 근데 애초에 좀 이렇게 하지. 그렇죠? 간만 보고. 그리고 영숙 씨의 영수 퇴치 작전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됩니다. 분명히 아까 저랑 얘기하실 때 옥수님이랑이 더 먼저고 그 다음이 저라고 얘기하시지 않으셨어요? 라면서 영수 퇴치 부적을 막 흔드네요. 그래서 영수는 당황했습니다. 내가 근데 옥순이 1순위라고 말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오해가 생겨버린 건가?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니죠. 옥순이한테 먼저 물어보고 옥순이의 2순위 안에 내가 없으면 영숙에게 직진하겠다라는 말 자체가 옥순이가 더 우선이다라는 뜻인 거죠. 뭐 영숙 씨가 늦게 일어날 것 같아서 옥순님한테 먼저 간 거지. 그게 뭐 우선권이 옥순이에게 있어서 먼저 간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영숙 씨는 더 이상 영수랑은 얘기하고 싶지 않나 봐요. 그냥 대화를 끊고 그냥 맛있는 거나 먹읍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리고 장면은 전환됩니다. 공용 거실이 나오고요. 찬바람이 쌩쌩 부는 두 남녀죠. 영자와 영철이 카메라에 잡힙니다. 이 둘이 제일 재밌죠, 요즘? 근데 하필이면 그 앞에서 옥순과 광수가 다정하게 메뉴를 정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너 굶을 순 없으니까 영철 씨가 메뉴 하나를 제안하는데요. 영자 씨는 역시나 늘 하던 대로 말없이 그냥 본인 폰만 볼 뿐입니다. 그쵸? 이것이 바로 돌싱의 문제 해결법이죠. 입국닷 시전. 아, 그리고 영자 씨의 이런 냉랭함은 공용 거실을 가득 메워가지고요. 좀 전까지 화기애애하던 광수 옥순마저도 분위기가 쓰레기가 돼버렸습니다. 이 두 분이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데 진짜. 그래서 참다 못한 영철이 기꺼이 말을 꺼냅니다. 영자 씨, 우리 얘기를 아예 안 할 거예요?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영자 씨는 역시나 또 늘 하던 대로 가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굳이 여기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얘기를 합니다. 숨 막혀 진짜. 아, 근데 영철 씨는 역시 지 고집이 우선이잖아요. 이렇게 거절하는 영자에게 또다시 다른 메뉴를 검색해서 핸드폰을 들이밉니다. 그걸 보고 영자 씨는 고개를 두 번 끄덕인 다음에 되게 싫은 티를 내면서 예? 라고 대답을 하고요. 영철 씨가 또 이런 건 못 보겠다 싶은지 제대로 좀 보시라고 또 언성을 높입니다. 아이고, 그 얘기를 듣고 역시나 영자 씨는 긁혔습니다. 왜 저한테 그렇게 신경질적으로 자꾸 권하세요? 라는 얘기를 해요. 볼말이 있는데 이거? 자기 기분이 안 좋다고 남들 앞에서 가진 티를 다 내는 거는 너무 미성숙하다. 그러니까 둘이만 있을 때는 모르겠는데 앞에 지금 그 광수 옥순도 있는데 굉장히 성숙한 모습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보다 못한 옥순 씨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왜 메뉴 뭔데? 내가 대신 봐줄게. 하면서 영철 씨 핸드폰을 뺏어갑니다. 근데 이게 그 옥순 씨도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영철 씨 또 여자 굉장히 좋아하는 남자거든요. 옥순 씨가 지금 싸움을 중재하기 위해서 나섰지만 영철 씨 입장에서는 이렇게 영자랑 나랑 싸우는데 옥순이가 말려준다? 이 여자 되게 씩씩하네? 라면서 옥순 씨한테 또 꽂힐 수가 있으니까 옥순 씨 좀 조심해야죠. 영철 씨가 이렇게 씩씩한 여자한테 굉장히 꽂히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영철 씨는 역시나 모두와 함께 있을 때는 굉장히 좋은 남자잖아요. 사람들이랑 다 같이 있으니까 본인이 사과를 합니다. 죄송해요. 저 때문에 분위기를 망쳤다. 라고 사과를 하는데 영자랑 둘이 있을 땐 또 이런 얘기 안 할 거야. 그쵸? 네가 잘못했다. 네가 잘못했다. 하겠죠. 이런 거 조금 저는 극혐인 것 같아. 그러니까 단둘이 있을 때 상대를 계속 질책하고 다 같이 있을 때는 내가 되게 나은 사람인 척 연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진짜 열받잖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진짜 짜증나잖아요. 근데 오히려 반대가 돼야 되거든요. 나랑 상관도 없는 사람들한테는 솔직히 대충 해도 내 사람이 될 사람한테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꼭 반대인 사람들이 있어. 내 사람한테 오히려 더 잣대를 들이미는 좋지 않은 모습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가만 보면 영철 씨가 꼭 이러더라고. 둘이 있을 때는 냉정하고 다 같이 있을 때 꼭 착한 척을 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옥순 씨가 이거 자막으로 표기되지는 않는데요. 굉장히 영철 씨 같은 분이 들으면 긁힐 만한 얘기를 합니다. 영철이는 오빠인데 보고 있으면 굉장히 동생 같다라는 얘기를 해요. 영철 씨 같은 이제 상남자 코스프레 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에 좀 예민할 수 있는데 역시나 영철 씨는 사람 좋은 척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면서 그냥 웃어 넘기네요. 이런 얘기 영자가 있으면 한번 또 한바탕 뒤집혔을 텐데 그쵸? 안 봐도 뻔하죠. 그리고 영자 씨는 아예 등을 돌렸습니다. 등을 지고 앉았네요. 영철 씨는 계속해서 영자를 닥달합니다. 그렇게 돌아앉으면 무섭다. 제대로 좀 앉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요. 영자 씨는 그냥 데이트를 가서 얘기하자. 지금은 대화 안 하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 근데 둘 다 좀 극혐이긴 하다. 그쵸? 그러니까 뭐 경중을 따지자면 누가 더 잘했고 뭐 못했고는 있긴 하겠지만 둘 다 내 곁에 두고 싶지는 않은 유형이랄까. 그리고 영자 씨는 지금 대단히 공격적인 말투로 영철 씨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나한테 공격적으로 얘기를 해? 라고 얘기를 하는데 둘 다 지금 막 서로를 창으로 찌르고 있거든요. 뭐 왜 이렇게 나한테 공격적이야? 라고 뭐 얘기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두 분의 또 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영철 씨는 물론 내가 잘못하긴 했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다 있는데 굳이 이렇게 티를 내야 하냐라고 얘기를 하고요. 영자 씨는 나 티 안 냈는데? 나 그냥 편하게 있었는데 왜 그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 너무 극혐이다. 너무 별론데? 영철 씨 입장에서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거든요? 아니면 좀 멀리 떨어져 있거나 가만히 있다가 데이트 나가서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 잠깐을 못 참는 거잖아. 어떻게 해서든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 영자 씨도 사실 티를 안 내고 있나요? 지금 엄청나게 티 내고 있는데 둘 다 너무 별로야. 너무 별론데? 그래, 이것이 익숙한 돌싱의 맛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장면을 보고 있으니까. 둘 다 서로 억울해. 근데 두 사람의 싸움이 그치질 않으니까요. 이번에는 옥순 씨가 아예 그냥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잘들 논다, 그쵸? 야, 근데 기대가 되는데요. 이 두 분 이따 데이트 나갈 거잖아요. 데이트 장면 기대가 되는데. 자, 영철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가만히 있을 때 벌 서는 기분이 들어서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노력을 했대요. 영철 씨는. 뭐 그러셨겠죠. 자기는 잘못한 게 없겠지. 그냥 있기가 너무 힘들어서 계속해서 말을 걸었대요. 이것도 사실은 영철 씨 욕심인 거죠. 그렇죠?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있었으면 더 나았을 겁니다. 그냥 데이트 나가서 푸는 게 차라리 나았지. 굳이 사람들이 있는데 영철 씨가 자꾸 영자를 쿡쿡 찔렀거든요. 말로. 근데 그것도 어찌 보면은 좋은 행동은 아니죠, 사실. 그냥 모두의 앞에서 영자를 좀 바보 만드는 행동이긴 했다. 본인이 벌 서는 기분 느끼기 싫어서 영자를 좀 전시거리로 만든 느낌? 자, 그리고 이번엔 영자 씨의 인터뷰입니다. 영철의 말투가 약간 조금 뭐랄까 그 약간 말투가 신경질적이라고 느껴졌대요. 그 앞에 그 쿠셔너가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이렇게 나쁜 얘기를 하기 전에 약간 조금 뭐랄까 이런 쿠셔너를 많이 쓴다는 것은 뭘까요? 본인의 사회적인 이미지를 굉장히 챙긴다는 건데 사회적인 이미지를 그렇게 신경 쓰면서 이렇게 삐진 티를 대외적으로 낸다? 이거는 능지 이슈라고밖에 볼 수가 없네요, 저는. 아, 그리고 또 안 좋은 버릇 나왔죠. 이따가 데이트 나가서 영철이랑 술 한잔 하면서 진지한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진지한 얘기를 왜 술 한잔 하면서 하죠? 맨정신에 해야지. 꼭 이렇게 진지한 얘기를 술 없으면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술 먹고 진지한 얘기하고 다음날 맨정신일 때 이제 기억 안 나고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계속 가다 보면 이게 또 악순환이거든요. 중요한 이야기는 뭐다? 맨정신에 하자. 근데 영자 씨 입장에서는 영철이처럼 그렇게 신경질적으로 얘기를 걸어오면 말을 못 하겠대요. 그냥 대화를 하면 되는데 나를 다그치는 듯한 말투가 불편했다. 불편하시면 자세를 좀 고쳐 앉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불편해서 어떻게 사시나 세상을. 아, 근데 저는 저 뭐 그런 말투나 태도가 되게 불편하더라고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싫은지 모르겠어. 영자 같은 여자는 영수 같은 능글거리는 남자를 만나야 된다. 저도 그렇게 보거든요. 영자 씨를 굳이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그 스타일이 땡땡맨 스타일이야 사실. 그렇죠? 무한으로 애정을 갈구하면서 땡땡거리는 땡땡맨 스타일인데 그런 스타일은 사실 능구렁이를 만나야 되긴 해요. 근데 영수 씨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너무 늙은 능구렁이다. 그렇죠? 그래서 영자 씨가 가까이서 봤는데 나이가 너무 보이더라고요. 하면서 영수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했었죠. 아쉽다. 자, 그리고 잠시 후에 아우디 은색 세단이 출발을 합니다. 이 고급 세단이죠. 아우디 은색 세단 누구 차죠? 영철 씨 차죠. 영철 영자가 곧바로 데이트를 출발하나 봐요. 전 이상하게 이 아우디 A7인 것 같은데 이 차만 보면 좀 기분이 좋아지네요. 자, 그리고 영철 씨의 차 안이 카메라에 잡히는데요. 두 분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시선이 이게 차량 바깥쪽을 다 쳐다보고 있어요. 이 안쪽으로 모여 있질 않네요. 아, 질려. 마누라보다 더 심해. 그 마누라라는 게 혹시 그 뭐 진짜 마누라를 얘기하는 건 아니죠? 아, 그리고 두 분은 계속 한숨만 푹푹 쉴 뿐입니다. 재수 없어, 진짜. 자, 그렇게 두 분은 10분이 넘는 이동 시간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데이트 장소까지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아, 진짜 마누라요? 왜요? 뭐라고 제가 표현을 해야 될까요? 저번에 채팅하셨던 거를 얼추 기억해 보면은 저보다 좀 형님이실 것 같은데 형수님이라고 제가 부를까요? 형수님이 왜요? 마누라보다 더 심하대. 이거 리얼이잖아. 너무 리얼이잖아요. 자, 그렇게 두 분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데이트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우, 영철 씨는 갑자기 고개를 휙 돌려가지고 영자 씨한테 미안해요 라고 아주 멋진 남자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너무 싫다. 그래서 그 미안해요 라는 남자다운 사과를 들은 영자 씨는 뭐가 미안한데요? 라고 얘기를 하고요. 영철 씨는 내가 다 미안해. 그냥 내가 다 미안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전형적인 미궁으로 빠져 들어가는 커플들의 대화 이제 도입부잖아요. 이게 내가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그냥 내가 다 미안해. 이렇게 시작하는 그 뭐랄까요 루틴이 있잖아요. 참 꼴보기가 싫다. 그렇죠? 근데 또 영자 씨 같은 스타일은 이런 식으로 계속 저자세로 나가면 풀리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영자 씨 같은 사람을 상대로 저자세로 계속 나가는 거 좋지 않다고 봅니다. 악순환이에요. 영자 씨 버릇만 계속 나빠질 뿐이야. 자, 그렇게 개노답 두 명은 데이트 장소에 도착을 했고요. 음식을 또 시킨다고 합니다. 영자는 아직도 버릇을 못 고쳤군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구 남친들이 버릇을 잘못 들인 거예요. 사실은 아주 호되게 혼났어야 되는데 우쭈쭈를 계속 당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사실은 맞아요. 저자세를 해주면 더 심해진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리뷰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죠. 여자한테 무한 우쭈쭈 해주는 게 그 여자를 배려해주고 위해주는 게 아니라 그 여자를 오히려 망치는 길이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그 얘기 드렸던 무한 우쭈쭈를 해주면 여자가 망친다라고 망가진다라고 했던 게 딱 지금 이 화면에 있는 겁니다. 32기 영자라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죠. 음식은 쭈꾸미래요. 맛있겠는데?
그리고 어쨌든 영철 씨가 사과를 했잖아요. 영자 씨도 사과를 합니다. 아까 불렀을 때 못 나가서 좀 미안하대요. 많이는 아닌가 봐. 영자 씨는 바로 이야기하기에는 감정이 격해져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했대요. 아, 그럼 그렇지. 저는 그래도 영자가 풀려는 의지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아까 내가 못 나가서 미안했어 라길래 아 이제는 그래도 아무래도 돌싱이고 경험이 있다 보니까 허심탄회하게 좀 풀려고 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저의 오해였습니다. 영자 씨는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근데 사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긴 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쵸. 여기서 허심탄회하게 풀고 가면 영자가 아니다. 그것은 한 번 더 걸고 넘어져야죠. 자, 그리고 곧바로 영자 씨는 목에 핏대를 세웁니다. 나 일단 불만 포인트가 첫 번째가 내가 먼저 말을 안 걸면 나한테 먼저 말을 걸어줄 순 없어? 라고 물어봅니다. 아, 근데 벌써 피곤하다. 이제 어찌 보면 저도 이런 이제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 여자를 만나 오면서. 그러니까 저도 참 옛날 추억이 떠올라서 스트레스가 좀 받네요. 이 장면이. 그래서 영자 씨는 아주 섬세하게 예시까지 들어줍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와서 배고플 테니까 뭐 아침 안 먹었어? 같은 안부 인사 같은 것 좀 물어봐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영철 씨가 그런 스타일의 남자가 아닌 걸 몰라요? 저는 알겠는데. 영철 씨가 그렇게 섬세한 남자가 아니라는 거 혹시 여기서 모르는 분 계세요? 영철이 되게 투박한 남자잖아. 근데 그런 투박한 남자를 마음에 들어 하고 데이트를 하면서 아침에 찾아와서 아침인데 배고프지 않으세요? 뭐 시장하지 않으세요? 이런 걸 물어보는 세심함을 원한다고? 그건 그냥 당신 욕심이잖아, 영자 씨. 그렇죠? 저는 이런 게 싫거든요, 사실. 전 이런 게 너무 싫어요. 투박한 남자를 자기가 골라놓고 그 투박한 남자가 너무 투박해서 싫다고 하는 난 이런 게 진짜 이해가 안 돼. 둘이 뭐 돼? 한 3년 만났어? 왜 저래? 그니까요. 아니 그 정도로 안 좋아한다고 메타인지 하라고. 네, 그것도 중요한 얘기긴 해. 영철 씨가 그렇게 빠지지는 않았다. 그냥 호감이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영숙 옥순을 더 좋아할 수도 있다. 영철은 마음속으로. 3, 4일 만에 저 정도면 좀 심하다. 그리고 역시나 영철 씨도 여기서 잘 넘어가면은 영철이 아니죠. 영철 씨도 좀 별로인 모습을 또 보여주기 시작하는데요. 영철은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영철 씨의 변명의 그 전매 특허죠. 자꾸만 말이 바뀌고 약간의 그 MSG도 좀 들어가잖아요. 영철은 얘기해요. 내가 노느라고 말 못한 것은 아니래요. 말을 안 건 것이 아니다. 근데 우린 모두 알고 있죠. 경수랑 노느라고 말 안 걸었죠. 저런 남자한테는 차라리 사랑받는 여자처럼 보이고 싶다. 이렇게 저렇게 해주면 안 되냐 하면 투박하게 해주긴 한다. 그러니까요. 영철 씨 같은 분은 차라리 그냥 전공법으로 가야 돼. 다이렉트로 꽂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영철 씨는 제가 봤을 때 여자어를 이해하는 능력치 되게 낮거든요. 근데 그런 남자한테 영자 씨는 여자어만을 사용하고 있어. 그냥 은연중에 표현하면 이해하길 바라면서 얘기를 하는데 영철 씨 같은 분은 이해를 해도 이해 못한 척할 사람이고 괘씸해서 안 들어줄걸요. 영철 씨는 막 그렇게 엄청 우쭈쭈 해주는 스타일도 아닐 거예요. 자, 그래서 영철 씨는 상황을 한 줄로 요약을 합니다. 내가 요약을 해볼 테니까 맞는지를 얘기해달래요. 내가 좋아서 같이 놀고 싶은데 내가 답답하게 해서 약이 오른 거야? 라고 물어봐요. 진짜 투박하다, 그쵸? 영자 씨는 역시나 늘 하던 대로 또 입국다스를 일관합니다. 근데 참 저도 어찌 보면 저런 속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뭔가 정곡을 찔리면 입국다스를 좀 했던 것 같거든요. 저도. 그리고 최근에도 제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제가 많이 배제하긴 했는데 제 주변에도 보면은 뭔가 궁지에 몰리고 전국을 찔렸을 때 대답을 회피하거나 입국닷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와 저거는 혹시라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좀 그런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건 진짜 인생의 낭비예요. 입국닷을 한다고 해결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 차라리 내가 전국이 찔렸으면 아 맞아 내가 방금 관통당했어 전국이 찔렸어라고 차라리 얘기를 하는 게 인생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인생 짧습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 해결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영자 씨는 대답은 하지 않고요. 곧바로 본인의 불만 포인트 두 번째를 영철에게 들이밉니다. 초반처럼 적극적이지가 않대요, 태도가. 이거는 근데 너무 슬픈 얘기죠.
마음이 예전 같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영자가 세세하게 얘기를 해요. 나는 영자밖에 모른다라는 말과 행동에서 호감도가 많이 오른 거래요. 근데 영철 씨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기억이 나는데 나는 영자밖에 모른다라고 얘기했던 게 진짜 리얼로 영자라는 사람의 이름과 얼굴만 숙지가 됐다라고 영철 씨가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 후에 영숙이라는 사람도 알게 됐고 옥순이도 알게 됐다. 그러니까 오해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영철 씨가. 진짜로 영자밖에 몰랐다. 영자에 대한 호감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서 뭐라고 변명할지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저 솔직하게 얘기를 할까? 근데 영철 씨가 대답도 하기 전에 영자 씨는 세 번째 불만 포인트를 들이밉니다. 영철이가 술을 마시고 나면은 과격해진다. 표현들이. 요거는 근데 확실히 문제긴 해. 술 마시면. 저도 봤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봤고. 좀 문제가 있긴 있더라고요. 주사가. 그리고 역시나 영철 씨는 또 자기 억울한 건 못 참는 사람이잖아요. 가만히 영자 얘기를 듣더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나도 좀 서운하다라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쵸? 대단히 서운하시겠죠? 영철 씨는 얘기해요. 내가 술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래요. 그리고 첫날만 좀 마셨지 다른 날은 취하지도 않았대요. 근데 영철 씨의 얘기가 끝나기도 전에 영자 씨는 영철 씨의 말을 자릅니다. 그러더니 내가 오빠의 성격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 오빠 첫날에 되게 적극적이어서 호감이 갔는데 적극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조금 이제 짜증나긴 한다. 화법이. 주사는 그렇게 싫으면 불만으로 말할 사항이 아니라 그 사람을 포기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주사라는 게 참 어렵긴 해요. 저도 살면서 정말 별의별 주사를 다 보긴 했는데 조금 걸림돌이 되는 건 맞아. 사람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근데 꼭 그렇게 주사 있는 사람이 알아서 좀 술을 끊어주면 좋긴 한데 그것도 쉽진 않고 생각을 좀 해보긴 해야죠. 그리고 영재 씨는 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하지 않았나? 어떻게 나한테 한 번을 먼저 안 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영철 씨는 역시나 또 회피기를 사용합니다. 이 모든 게 대화를 통해서 다 해결을 할 수 있다고 본대요. 본인이 행동을 잘못해놓고 그냥 대화로 때우겠다는 소리 아니야 이거는? 근데 영자 씨는 또 뭐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곱씹을수록 서운하대요. 이 사람은 근데 어떻게 한 번도 나한테 안 오지?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대요. 이거 오늘만 벌써 한 세 번째 아닌가? 그리고 영철 씨도 논점 흐리기에 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해봐. 내가 좋아서 그런 거야. 뭐야? 그거만 확실하게 좀 얘기를 해줘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로가 진짜 지할 말만 하네요. 그 누구도 져줄 생각이 하나도 없구나. 근데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이기려고만 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둘은 최종 선택을 해도 제가 봤을 땐 돌돌싱 특집에 나오지 않을까. 거의 90% 확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영자 씨는 영철의 모든 말들이 내 귀에는 핑계처럼 들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영철 씨는 대단히 빡친 표정으로 무슨 핑계냐 라면서 또 화를 내는데요. 이거는 사실 영자 씨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죠. 영철 씨가 하는 얘기는 다 핑계죠, 사실. 핑계고 말이 계속 바뀌어. 근데 차라리 이런 걸 또 영철 씨가 인정을 하면 되거든요. 내가 솔직히 핑계 댄 게 맞아. 라고 인정을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덜 성숙해. 너무 설익었어, 사람이. 그러니까 이 나이 정도 돼서 자기가 무조건 정답인 사람들이 저는 오히려 드물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이 정도 나이를 먹고 이 정도 경험을 했으면 그 부분에 내가 좀 부족했어. 앞으로는 안 그러려고 노력할게 라는 사람이 보통 더 많지 않나? 제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들은 그러려니가 좀 안 되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저럴 수도 있겠지. 내가 실수했겠네? 내가 실수했을 수도 있겠다. 내가 잘못했겠다. 나는 평소에 이런 단점이 있는데 그게 또 한 번 여기서 발현이 되진 않았나? 이번엔 진짜 고쳐야지. 라는 생각들을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성격이다. 영철은 자꾸 피해가려고 짜잘한 거짓말 같은 거 하면서 회피하려고 한다. 맞아요. 이게 정말 너무 극혐인 건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또 뭐냐면 회피하려고 계속 짜잘짜잘한 거짓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목에 막 핏대를 세워. 진짜라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누가 봐도 거짓말인데. 나중에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이는 지경까지 가요.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여러분들은 화면을 못 보시겠지만 전 이제 화면이랑 보고 있잖아요. 영철 씨 표정이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엄청나게 화난 표정으로 막 이렇게 미간을 이렇게 찡그리면서 아, 내가 언제 핑계를 댔냐고 막 이렇게 화를 내시거든요. 핑계밖에 안 됐어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팩트로 후드로 패자면 핑계만 됐어. 아, 그리고 또 제가 영철 씨를 나무라자마자 영자 씨가 나도 좀 나무라주면 안 될까? 라는 느낌으로 영자 씨도 소리를 지릅니다. 영철, 내 말 끊지 말고 내 얘기를 다 듣고 얘기를 좀 해.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쵸. 영자 씨 같은 분은 이제 자기 얘기 끊는 거 못 참죠. 곧바로 화를 내야죠. 자, 그래서 영철 씨는 한번 참습니다. 알았으니까 한번 그럼 말을 해봐. 라고 얘기하네요. 아, 그리고 영자 씨는 또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결국은 다 같은 얘기예요. 계속 했던 얘기의 반복일 뿐인데 영자는 이야기합니다. 그 나한테 찾아오지 않고 대기했다라는 얘기가 정말 이해가 안 된대요. 다 변명이잖아, 그거 그냥. 변명이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영자 씨가 하는 게 돌멩이를 주워 들고 너는 왜 금이 아니야? 금이 되면 안 돼? 넌 왜 돌멩이일 뿐이야? 라고 하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애초에 금이 될 수가 없는데 돌멩이한테 금이 되라고 하면 그게 금이 됩니까? 그리고 친절한 제작진은 그 영철 씨의 핑계 장면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영철 씨는 처음에는 제작진 탓을 했어요. 제작진이 대기하라고 얘기를 해서 대기하고 있었다. 그래서 찾아가지 못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다가 영자 씨가 계속 꼬투리를 잡으니까 사실은 대기하라는 것은 그냥 한 얘기고 내 성격이 그렇게 찾아가는 성격이 아니다. 라고 말을 싹 바꿨잖아요. 그리고 다시 시점은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영철 씨가 또 어떻게 교묘하게 말을 바꾸는지 한번 경청을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철은 얘기해요. 다른 남자들이 이리저리 움직일 때 나도 가야 하나? 라고 생각은 했대요. 영철 씨도. 아, 근데 참 영자 씨도 진짜 별론 게 영철 씨가 뭐 변명이긴 하지만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말을 끊어요. 영자 씨는 영철 씨가 얘기를 하는 와중에 아 근데 어제도 아예 안 움직였잖아. 오늘뿐만이 아니잖아. 라고 꼬투리를 잡고요. 영철 씨는 또 거짓말을 합니다. 가도 되는지 진짜 몰랐대요. 대기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막 이상한 얘기를 하거든요. 나도 솔직히 가고 싶었는데 대기하라고 해서 앉아 있었고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지 나 허리도 좀 아팠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되게 구차하다. 나 사실 허리가 아파서 못 간 거야. 또 새로운 레퍼토리가 나왔네요. 제작진이 대기하라고 해서 못 갔다. 그게 처음 변명이었고 두 번째는 사실은 내가 성격이 이렇게 찾아가는 성격이 아니다. 이게 두 번째 변명 나왔고 세 번째는 나 사실 허리도 좀 아팠다. 이 남자의 변명의 끝은 도대체 어딜까? 그래서 결국은 그냥 보드게임 한 거래요. 근데 영철 씨가 또 꼬투리를 잡습니다. 근데 오빠 지금 말투가 말투가 너무 별로래. 아, 얘기를 길게 이어나가면은 내용이 별로고 마음에 안 들고 짧게 하면 말투가 별로고 그럼 영철이는 또 어떻게 해야 돼? 나 진짜 둘이 너무 별로다. 진짜 이유는 게으름을 이길 정도의 호감이 아니다. 정답이죠. 와, 근데 진짜 이런 분들이 어떻게 결혼을 했지? 난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연애 과정에서 결혼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화법을? 아, 그리고 영자 씨는 정말 쉬지 않고 잠깐의 침묵 뒤에 똑같은 얘기를 또 합니다. 저번엔 영자가 나가자고 했으니까 이번엔 내가 영자를 먼저 찾아가야지라는 생각을 안 해봤네요. 아, 그리고 영철은 또 화를 참지 못합니다. 막 화를 버럭 내면서 그래서 내가 아까 숙소에 갔잖아 라고 얘기를 하고요. 영자 씨는 또 말을 자르면서 내가 얘기를 해서 온 거잖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철 씨는 어쨌든 네가 얘기를 하긴 했지만 내가 갔잖아. 내가 갔다는 사실만 보면 되잖아 라면서 또 논점을 흐립니다. 오랜만에 보는 나는 솔로에서 오랜만에 보는 무한 도돌이표네요. 그렇죠? 저건 거의 고문 수준 아니에요? 20대 초반이나 할 법한. 그쵸. 저도 20대 초반에는 좀 이런 얘기를 하면서 피도 거꾸로 솟고 했던 기억이 얼핏 떠오르는데 이거를 돌싱이 돼서 이분들 거의 40대 아니에요? 40대 돌싱이 돼가지고 이런 대화를 한다고? 와, 나도 젊었을 때 많이 해본 고문법이다. 근데 뭐 다들 저런 시기가 있었겠죠.
근데 이분들은 아직도 그 시기에 멈춰 있다는 게 좀 문제이긴 하죠. 말하기 전에 스스로 안 찾아와 준 거에 대한 안감이 뭐 언제까지 갈 거냐고. 아 근데 솔직한 얘기로 막 영자 씨가 뭐 당연히 뭐 대단히 매력적이시긴 하지만 이 안에서 막 남자가 나를 먼저 찾아오지 않았다고 해서 막 대단히 서운해하고 화를 낼 정도로 이 안에서 되게 매력적인가? 그것도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영철 씨가 행동을 안 하는 남자인가? 그렇진 않아요. 영철 씨가 먼저 다가가요. 마음에 들면. 영숙 씨한테는 다가갔잖아. 그렇죠? 영철이 행동을 안 하는 남자는 아니에요. 이거 마음이 없을 뿐인 거지. 아, 그리고 영철 씨도 또 보통 성질이 아니잖아요. 내가 설거지도 했고 찾아가기도 했고 그 결과만 보면 됐지.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차라리 그 아까 안 갔으면 속이 시원했겠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어떻게 골라도 최악의 답안지만 이렇게 고를 수가 있을까? 그렇죠? 과연 영자는 돌싱이 되고 나서 연애를 한 번이라도 해보았을까? 저는 근데 해봤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영자 씨 같은 스타일이 연애를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왜 연애를 많이 할 수 있냐면 영자 씨도 남자를 꽤나 좋아하는 성격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영자 씨 정도면은 외모 나쁘지 않고 외모 나쁘지 않은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면 사실 연애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다고 봐요, 저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길게 길게 깊게 깊게 연애는 못 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짧게 짧게 했을 거예요. 짧게 짧게 얕게 얕게. 그러니까 보통은 그 짧게 얕게 하는 연애들이 남자들이 좀 우쭈쭈를 많이 해주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자 씨가 지금의 인성이 완성이 된 것이 아닐까. 돌싱되고 나서 연애를 한 번이라도 해봤을까? 저는 반대입니다. 너무 많이 해봤기 때문에 오히려 악효과가 미쳤을 거라고 봅니다. 아, 그리고 영철 씨가 조금 말을 세게 하니까 역시나 또 나왔습니다. 영자 씨는 입을 꾹 닫고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엔 영철 씨의 턴입니다. 데이트 출발 직전 상황을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근데 영철 씨가 데이트 직전에 우리 메뉴 정할 때라고 얘기를 꺼내자마자 영자 씨는 또 영철 씨의 말을 자르면서요. 오빠는 그 상황이 불편했던 거잖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조금 철없는 여자분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긴 있어요.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땡깡 부려가지고 분위기를 쓰레기처럼 만든 다음에 겨울 왕국으로 만든 다음에 이제 남자가 자기 기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분위기가 망가진 걸 신경 쓰면 그거에 되게 서운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뭐 서운할 수 있긴 한데 제대로 된 여자라면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자기 기분 안 좋다고 그거를 표출하는 게 먼저 선행된 잘못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있긴 있어요. 영자밖에 모른다고 한 게 이 모든 싸움의 원인이다. 딩동댕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영철 씨의 말실수 술버릇이 이 파국을 만든 것이다. 저도 영철의 최대 실수는 첫날의 말실수라고 생각한다. 너무 가벼웠어 첫날에 그쵸? 영자밖에 모른다. 그 말이 너무 효과가 컸어요 그쵸? 영철 씨는 또 미간에 주름을 잡고요. 되게 화난 투로 얘기를 합니다. 조금 화가 났어도 다 같이 있을 때 티를 내는 건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영철 씨는 나도 화가 났대요, 사실은. 근데 티를 안 냈대요. 근데 참 영자 씨 같은 사람이 제일 싫어할 만한 답변만 골라서 하네요. 아, 그리고 역시나 모두에게 대외적으로 사랑을 받아야 하는 남자 영철 씨는 말을 좀 이상하게 하거든요. 어떻게 이상하게 하냐면 그러니까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영자가 땡깡을 부린 건 영자의 잘못이 맞긴 맞아요. 근데 그 점만 콕 집어주면 되는데 영철 씨는 말을 좀 이상하게 합니다. 오히려 영자의 기분보다 모두와 다 같이 있는 그 분위기가 더 중요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굳이 그 자리에서 화가 났다고 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죽상을 때리고 있어야 했냐라면서 영자를 막 나무라는데 약간 뉘앙스가 영자의 기분보다는 다 같이 있는 분위기가 중요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저한테는 들려요. 이거 좀 잘못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영자가 잘못한 것도 맞는데 영자의 감정도 중요하죠. 영철이 입장에서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지. 네가 내 첫사랑이야 정도의 고백으로 들렸을 것 같다. 영자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들렸을 수 있죠. 진짜 영자가 듣기 싫은 소리만 한다. 아 그리고 영자 씨도
본인이 정답인 사람이잖아요. 나는 살면서 단 한 번의 실수도 하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영자 씨도 언성을 높입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어. 나 옥순 언니랑은 얘기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쵸? 대단히 억울하시겠죠? 그리고 영철 씨도 역시나 내가 정답인 사람이잖아요. 옥순 씨랑은 얘기를 했겠지만 나와의 데이트인데 나랑은 얘기를 안 했대요. 자, 그리고 두 사람은 점점 노답의 늪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계속 꺼내는데 말이 이어지질 않아요. 서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 한 두 마디 하면 말 뺏기고 두 마디 하고 말 뺏기고 하거든요. 정말 극혐이다. 이거는 할 건 하고 가야죠. 두 분 나란히 똑같이 마이너스 200점씩 드리겠습니다. 정말 최악이다. 이렇게만 연애 안 해도 중간은 간다. 라는 교보제로 좀 써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어우 지겨워. 그니까요. 아니 뭐 해결을 말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말이 많어? 영철은 가족이나 아내, 자식보다 친구나 남한테 잘하는 스타일인 것 같다. 딩동댕 정답이죠. 그러니까 내 사람, 그러니까 대외적인 이미지 신경 쓰느라고 내 사람 서운하게 할 스타일이야. 영철 씨는. 그거는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영철 씨는 이제 본심을 드러냅니다. 네가 이렇게 화났다고 뚱하게 있는 사람이라면 나도 그것이 싫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드디어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영자 씨는 역시나 또 꼬투리를 잡습니다. 이렇게 뚱하고 있는 여자 싫어라고 하는 그 화법조차 너무 싫고 이해가 안 된대요. 그럼 지금 일어나서 집에 가세요. 그 얘기하는 투도 싫고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앉아 있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싫은데. 그러니까 영자 씨가 원하는 건 뭐냐? 그러니까 영철이란 남자의 그러니까 인간 개조를 원하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너는 첫날에는 내 입맛에 맞았는데 이튿날부터는 별로야. 첫날에 영철이 그리고 플러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넣어서 너라는 남자를 내 입맛에 맞게 개조할 거야. 따라와줘. 그렇게 따라오지 않으면 나는 화를 낼 거야. 라는 얘긴 건데 이게 말이 논리가 성립이 되나요? 되게 개똥 같은 얘기를 계속하면서 그게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고 화를 엄청 내고 있어 영자 씨도. 그래서 영자 씨는 영철이 하는 말들이 뭐라고 하는지를 하나도 모르겠대요. 그래 너 잘났다 영자야. 너가 대단한 최고의 여자다. 세상 모든 걸 다 알고 너만이 정답이다 영자야. 그쵸? 그냥 혼자 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혼자만 정답이면 포기해 영자야. 영철은 그 정도 아니야. 근데 제가 봤을 땐 솔직히 둘이 영자 영철이 수준이 비슷해요. 그 나물의 그 밥이지 뭐. 그래서 영자 씨는 나 지금 너무 스트레스 받아 그런 것들 때문에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영철 씨도 지지 않는 남자죠. 나도 속상하대요. 이 둘은 진짜 오늘 데이트 나와서 단 한순간도 서로가 서로에게 져주질 않는다. 그쵸? 근데 영철 씨가 뭐 미안해 라면서 져주는 것처럼 보이긴 했지만 사실은 져주는 척 하면서 자기 할 말 하려고 그 멍석을 깔아주는 용도의 사과였지 진심의 사과는 또 아니었어. 그쵸? 어쩜 이렇게 서로가 서로한테 한순간도 져주질 않냐. 영자 씨는 또 좀 억울하다는 듯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빨리 1대1 데이트를 나가서 진중한 얘기를 하고 싶었고 좋은 관계로 나아가고 싶었대요. 근데 그런 사람이 대화를 요딴 식으로 하세요? 좋은 관계를 한 번도 형성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 같은데. 영자 씨가 얘기하는 좋은 관계라는 게 서로 행복한 게 아니라 그냥 남자를 내 입맛에 맞게 바꾸는 게 좋은 관계라면 그런 좋은 관계를 원하는 남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영자 씨가 또 뭐 이상한 얘기를 꺼내니까 영철 씨가 그게 아니라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영자 씨가 제발 내 말 좀 듣고 해. 내 말 좀 끊지 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얼핏 기억을 해보자면 솔직히 말은 영자 씨가 더 많이 끊었거든요. 꼭 이렇게 남 얘기 끊는 사람들이 자기 얘기 끊기는 걸 못 참더라. 그리고 영철 씨는 또 역정을 냅니다. 말할 때 끊으면 난리 나는 그런 것도 좀 하지 마라고 영철은 얘기합니다. 진짜 둘 다 노답이다. 영자 씨는 그러면 그게 싫으면 내 말을 다 듣고 얘기를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고요. 영철 씨는 중간중간에 얘기를 해주고 싶대요. 둘이 어쩜 이렇죠? 야, 어질어질하다 이 둘은. 그쵸? 사회생활이 되나?
이런 주변머리 이런 성격으로 사회생활이 되나? 그리고 영철 씨의 또 나쁜 버릇이 나왔습니다. 나 진짜 개 열받았다라는 표정으로 오케이 그럼 말해 네가 얘기해 먼저 해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면 퍽이라도 기분 좋아서 얘기하겠다. 그냥 오케이 그러면 먼저 얘기해 라고 얘기를 해도 영자씨 같은 사람은 얘기할까 말까 한데 되게 화난 티 풀풀 내면서 알겠으니까 그럼 먼저 해 이렇게 해버리면 영자가 퍽이나 얘기를 하겠어. 그러니까 영자는 역시나 제 예상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얘기를 하고 싶겠어? 라고 받아치고요. 영철 씨는 또 화난 걸 막 참지 못하고 막 증기기관차처럼 막 칙칙폭폭 막 난리가 났어요. 영자 본인이 말 커팅기라서 전혀 편을 못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영자가 말은 더 끊어요 사실은. 와 이렇게 둘은 똑같은 소재거든요. 그냥 왜 나한테 먼저 안 왔어? 왜 적극적이지 않아? 왜 언성을 높여? 이 똑같은 얘기 이 한 세 가지 네 가지 주제로 무려 놀라지 마세요. 1시간 40분을 이 주제로 언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와 진짜 극혐이다 그쵸? 난 근데 싸움 구경 재밌더라. 뭐 사실 뭐 따지고 보면 재밌는 장면이긴 한데 극혐도도 되게 높다. 그리고 이제는 조금 물린다. 역대급 개답답 커플. 누가 나는 솔로 말고 이수캠 같다. 약간 이수캠 재질이긴 해요. 너무 이렇게 밑바닥까지 가는 느낌이 있어. 자, 근데 그렇게 1시간 40분 동안도 풀지 못했고요. 두 분의 데이트는 1시간 40분 동안의 도돌이표 끝에 끝이 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또 느낀 것은 진짜 끼리끼리 논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비슷한 둘이 잘 만났다. 그리고 영자 씨는 뭐 술을 한 잔 하셔서 뭐 대리를 당연히 불렀겠죠. 영자 씨가 이제 차 뒷좌석에 먼저 탔는데 우리의 영자 씨 가녀리고 여린 영자 씨 얼마나 서글펐겠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영자 씨는 차에 타자마자 조용히 집을 짰다고 합니다. 그쵸? 비련의 여주인공일 거 아니야. 스스로의 머릿속에선 그쵸? 나 되게 지금 너무 막 슬픈 막 여주인공이야 라면서 그런 그 환상에 빠져서 울고 있을 걸 생각하니까 제가 웃음을 멈출 수가 없네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고 영철 씨는 말없이 본인의 외투를 영자에게 벗어줬다고 합니다. 진짜 극혐이다. 이거 그냥 영자 씨의 마음을 이해하고 토닥여 주려고 외투를 덮어준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사실은. 좋은 남자처럼 보이고 싶어서. 여자가 우네. 그렇다면 외투를 벗어줘야지. 그냥 뭐 무릎 두들기면은 튀어 올라가듯이 이거 무조건 반사라고 하던가요? 그냥 무조건 반사로 이 여자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느낌의 외투를 벗어주는 건 아니야. 그러더니 영철 씨는 영자야, 우리 싸우지 말자. 싸우지 말고 들어가서 얘기를 한 번 더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찌 보면 누군가는 되게 남자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냥 대충 넘어가자. 오늘 싸웠던 내용 그냥 대충 덮어놓고 넘어가자라는 얘기로 좀 들리긴 하거든요. 또 본질 회피하면서 사실은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분위기 대충 잡아가지고 앞으로 잘하자고 막 이러면서 분위기로 기세로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하는 느낌? 본질적인 걸 해결을 하나도 하지 않고. 근데 역시나 영자 씨는 그 이야기엔 대답하지 않고요. 휴지 없냐라고 물어볼 뿐입니다. 싸가지가 좀. 그리고 영철 씨는 자신의 차 안에 구비되어 있던 사탕을 영자 씨한테 건네준다고 합니다. 근데 영자 씨가 또 그거를 하나 집어서 먹거든요. 여기서 영철이가 건넨 사탕을 하나 집어서 먹는다는 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얼추 마음이 또 풀렸다는 얘기거든요. 마음이 안 풀렸으면 영철 씨가 사탕을 건네도 보통은 주워 먹지 않죠. 근데 지금 영철 씨가 약간의 귀여운 척을 한 스푼 넣어서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 주워 먹었단 말이야. 얼추 풀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둘은 뭐 짜증나는 장면을 자꾸 연출을 합니다. 영철 씨가 계속 이 사탕을 더 권하면서 한 3개 더 먹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자 씨는 하나만 먹어도 된다고 라면서 그 말끝이 굳이 이제 텍스트로 표현하자면 제가 물결 표시가 하나 들어갔거든요. 영철이 내민 사탕을 하나 귀여운 척 한 스푼해서 먹고 하나만 먹어도 된다고 물결 표시 썼다? 그게 뭘 의미하냐? 대강 풀렸다. 근데 영철 씨는 역시나
또 그냥 넘어가지 않죠. 영철 씨가 근데 옆에서 계속 긁긴 했거든요. 계속 더 먹어, 더 먹어, 더 먹어 하니까 대강 풀렸던 영자 씨가 또 화가 났습니다. 내가 하나만 먹겠다고 했잖아. 하나만 먹겠다고 했으면 하나만 먹고 싶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라고 또 받아칩니다. 영철 씨는 역시나 또 지지 않습니다. 더 주고 싶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야, 이거 뭘까요? 이거 시청자들 뭐 인내심 테스트 하는 건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영철 씨가 그냥 입 다물고 있었으면은 사탕 먹고 영자 씨가 좀 풀렸을 것 같거든요. 진짜 너무 노답이다 이 둘은. 답이 없다. 아니 근데 한 개만 먹겠다는데 왜 열받게 계속 둘 다 개 피곤하다. 그니까요. 아니 영자 풀렸어 솔직히 사탕으로 풀렸는데 막 더 먹어 더 먹어 3개 더 먹어 이렇게 하니까 열받았어 영자도. 저는 근데 여기서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영자 씨 같은 사람, 영철 씨 같은 사람 못 만난다. 이런 사람 만날 바에 그냥 혼자 살겠다. 평생.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겠습니다. 야, 근데 어쩜 이렇게 저주질 않아? 어떻게 하나만 먹겠다고 하면 하나만 먹는 거잖아라고 얘기를 했는데 더 주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어떻게 이렇게 받아칠 수가 있을까? 되게 신선하긴 하네요. 얼굴이 칼이나야? 그래도요? 저는 근데 그래도 못 만날 것 같은데 칼이나여도. 아, 그리고 영철 씨 인터뷰가 나오는데요. 또 이 남자는 핑계를 늘어놓습니다. 사탕 하나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넉넉히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사탕을 계속 권했대요. 하나만 먹고 싶대잖아, 이 아저씨야. 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또 대. 이거 그냥 본인의 욕심인 거잖아. 아, 저 하나면 돼요 했는데 계속 막 더 먹으라고 더 먹으라고 얼굴에 들이미는데 이거를 또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그냥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일 뿐이야. 라고 본인을 또 포장하고 있어. 너무 별로야, 진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이 둘은. 그래서 영자가 그렇게 받아치길래 영철 씨도 짜증이 났대요. 속도 상했대요. 와, 그리고 영철 씨는 오늘 하루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내가 영자한테 손을 내밀 때마다 매번 거절당한 하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는데요. 진짜 너무 소름 끼친다, 그쵸? 와, 영철이가 손을 내밀 때마다 매번 거절당했다는데? 오늘 하루를 이렇게 복귀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저 스스로도 되게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철 씨 앞에서는 전 명함도 못 내밀겠는데요. 스스로한테 되게 관대하다. 영철 씨는 스스로를 되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안 괜찮은데. 자, 그렇게 두 분이 탄 차량은 출발을 했는데요. 영철 씨는 좀 입을 다물었으면 좋겠는데 계속 궁시렁궁시렁 거립니다. 사탕을 2개 줘도 뭐라고 한대요, 영자가. 영자 씨는 내가 하나만 먹고 싶다고 얘기를 했잖아 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영철 씨는 또 언성을 높입니다. 내가 더 먹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라면서 화를 내거든요. 와, 진짜 창과 창의 싸움이다, 그쵸? 어쩜 이렇게 극혐이야. 그래서 영자 씨는 얼굴을 감싸 안으면서 진짜 제발 그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영철 씨 자체가 그런 사람이에요. 와, 근데 영철 씨가 이제서야 본심을 드러냅니다. 나 솔직히 영자랑 진짜 좋은 사이로 잘 지내고 싶은데 이렇게까지 되면 이제는 그냥 오빠 동생을 했으면 좋겠대요. 드디어 본심이 나오네요. 이거 솔직히 이튿날부터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얘기일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튿날부터 나 영숙이도 알아보고 옥순이도 알아봐야 되는데 첫날 말 실수해가지고 영자랑 좀 기정사실이 돼버렸잖아. 커플이 돼버렸잖아. 그때부터 너무 하고 싶었던 얘기를 이제서야 꺼내는 것 같아. 이제 오빠 동생 하자고. 그 이야기를 듣고 영자 씨도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영철 씨는 애초에 호감이 크지 않아서 벼르고 벼르던 얘기를 이제서야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영자 씨는 제가 봤을 때 충격 되게 커 보여요. 영자 씨는 이렇게까지 생각을 못했고 이 남자는 나를 그래도 좋아하긴 한다. 나도 이 남자가 좋다라는 게 기정사실로 깔려 있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영자 씨 지금 고개는 끄덕거리지만 되게 화 많이 났고 되게 많이 삐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영철 씨가 지금 오빠 동생으로 잘 지내자면서 화해의 손길을 이렇게 내밀었거든요. 제가 봤을 땐 영자 씨 절대 이 손 잡아주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역시나 영자 씨는 고개를 돌려버리고요. 손을 잡아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도 영철 씨의 욕심이야 사실은. 이 상황에서 본인이 오빠 동생 하자라고 스스로 선 그어버리고 손 먼저 내밀었는데 그걸 안 잡는다고 해서 영자 씨가 이상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또 영자 씨가 손을 안 잡아주니까 되게 이상한 사람 쳐다보듯이 영자를 한번 보고 하 하고 또 한숨을 내쉽니다. 무슨 오빠 동생이야. 그쵸. 뭐 왼수만 아니면 다행이지. 그러니까 영자 씨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남자가 나를 먼저 손절한다고? 절대 용납 못하지. 그리고 영철 씨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시간도 많이 남아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좀 알아보라. 나는 너한테 못 맞추겠대요. 자, 그리고 영자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전 여기서 영자 씨가 어떻게 본인의 뭐랄까요 자존심을 어거지로 지킬지 그게 좀 기대가 됩니다. 굉장히 좀 뭐랄까요 보는 사람도 수치스러운 아무 말 퍼레이드가 펼쳐지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보도록 하죠. 영자 씨는 모든 것들이 후회스럽대요. 영자 씨는 영철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와도 대화를 해보지 않았대요. 그래서 오로지 영철만을 알아본 게 너무 아쉽대요. 그리고 이게 주어가 없긴 한데요. 영자 씨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닌 것 같으면 확 식어버리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대요. 이게 뭐 누구 얘기를 하는 걸까요? 영철 얘기를 하는 건지 본인 얘기를 하는 건지. 근데 아마도 영자 씨 평소 성격을 미루어 보았을 때는 본인 얘기인 것 같아. 영철에게서 아닌 것 같은 모습을 봤고 그래서 확 식어버렸다라면서 본인을 변호하는 게 아닐까? 사실은 영자가 차인 건데 내가 식어서 찼다라는 식으로 본인을 변호한 거라고 봐도 뭐 무리는 아니겠죠? 그렇죠? 본인 얘기하는 것 같죠? 본인이 그렇다고 구라중.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영자 마음속에는 영철이가 있긴 있어요. 영철이가 있고 이 남자가 내 입맛대로 좀 바뀌어주기만을 아직도 바라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자, 장면은 전환되고요. 이번에는 광수 옥순의 데이트입니다. 두 분은 뭐 분위기가 좋습니다. 뭐 월남쌈을 먹을 거냐 말 거냐 입에 물고 아구아구 먹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냥 뭐 커플이 된 것 같은데 이 둘은 벌써. 그리고 광수 씨는 옥순 씨 혹시 시덥잖은 개그 좋아해요? 흐흐라고 물어보고요. 옥순 씨는 뭐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 라면서 벌써 막 자지러지고 까르르 웃습니다. 그래서 광수 씨는 설마 했는데 세상에서 제일 야한 채소가 뭔지 알아? 그것은 바로 버섯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10년 전 깔깔 유머집 이런 데 많이 있었던 얘기죠. 썩은 개그. 근데 옥순 씨가 뭐 좀 추웠는지 등 뒤에 핫팩을 붙이고 계신데요. 근데 광수 씨가 또 시덥지 않은 얘기를 합니다. 뒤에 붙인 핫팩이 제일 예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이 얘기를 듣고 옥순 씨는 막 자지러지게 웃어요. 이 뭘까? 이 사랑에 빠지면은 뭐 그냥 뭐만 해도 웃긴다더니 굉장히 웃음이 많아지셨네요, 옥순 씨가. 근데 두 분은 뭐 샤브샤브를 드시는데 되게 다정합니다. 그냥 뭐 한 쌍의 커플이다. 이미 기정사실이 되었다라고 해도 뭐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냥 나는 솔로에서 보기 굉장히 힘든 정상적인 커플의 데이트 같다. 정상적인 식사 시간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뭐 채소가 떨어지면 뭐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옥순 씨가 먼저 일어나서 채소를 챙겨오고 뭐 육수도 리필을 해주고 뭐 당연한데 나는 솔로에서는 희귀한 그런 장면들이 계속 이어지네요. 그리고 옥순 씨는 뭐 나는 음식 같은 거 챙겨주지 않아도 된다. 독립적인 사람이고 알아서 먹는 게 편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광수 씨는 뭐 그래도 내가 챙겨줄게. 허허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광수는 되게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재혼을 한다면 어떤 생활을 하고 싶냐라고 물어보고요. 옥순 씨는 서로가 발전하는 관계가 이상적일 것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옥순이 좋은 여자 같지는 않은데 의외로 결혼 생활은 여우같이 잘할 것 같다. 근데 저도 뭐 동의는 하는 부분인데 여우같이 잘하는 부분이 있는데 또 의외로 되게 이상한 데에서 당연히 잘하겠지 싶은 부분에서 되게 허당일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뭐 옥순 씨는 뭐 매일 산책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광수 씨도 뭐 그거 진짜 좋다 매일 산책하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스케줄부터 좀 빼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 광수 씨는 광수 씨 전 처분이랑 이혼하신 것도 시간이 없어서 이혼한 거잖아요 사실은. 매일 산책하면 당연히 좋겠죠. 광수 씨가 시간만 뺄 수 있다면. 도도가 뭐죠? 옥순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고지식하고 루틴에 휩싸여 있을 것 같다라는 선입견이 있었대요. 광수에 대해서.
아, 옥순 씨네 걔예요? 지인이세요? 어떻게 알았지? 나왔나? 이름이? 근데 얘기를 해보니까 의외로 열려있는 남자더라, 광수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뭐 얘기해본다고 안 와요? 밖에 나가봐서 만나봐야죠. 열려있는지 닫혀있는지는. 아, 그래서 옥순 씨는 광수랑 있으면 크게 싸울 일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과연 그럴까요? 모르겠는데요, 저는. 싸울 것도 같은데. 아, 맞다. 영수가 도도 늙었다고 마음의 준비하라고 해서 옥순이 화났어. 막 그러네. 제가 기억력이 나빴네요. 그리고 옥순 씨는 요즘에 핫한 주제가 있다. 남자들은 현명한 여자를 만나고 싶어 하고 여자들은 존경할 수 있는 남자를 원한대요. 야, 근데 어렵다. 그쵸? 과연 제가 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봤을 때 여자들이 나를 존경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쉽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요즘 허들이 되게 높네. 그 이야기를 듣고 광수가 한술 더 뜹니다. 나는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존중해야 한다라는 결혼 철학이 있대요. 이런 철학이 있으신 분이 왜 이혼을 하셨지? 광수 씨가 아내를 존중하지 못하고 전처분은 광수 씨를 존경하지 않았나 봐요. 그리고 옥순 씨가 참 말을 예쁘게 하시네요. 매일매일 남편이 출근하는 것도 존경을 할 만한 일이고 나랑 산책을 매일 나와준다면 그것도 존경할 만한 일이래요. 근데 광수 씨는 뭐 말은 뭐 청산유수죠. 나 존경받을 일이 아니라 그냥 옥순이랑은 산책하고 싶은데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계속 듣고 있어 주기는 좀 쉽진 않네. 근데 이게 참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말은 참 쉬워. 근데 광수의 이혼 사유가 사실은 시간을 못 내서였잖아요. 뭐 직접 보여주기 전에 말로는 뭐 저도 사실은 저희 집에 놀라지 마세요. 금두꺼비가 있습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저 계좌에 50조 있습니다. 뭐 말은 누가 못해, 그쵸? 광수 씨도 뭐 매일 같이 산책해요. 저는 뭐 존중하고 뭐 존경받는 남편이 될게요. 말은 누가 못해. 뭐 행동이 어려운 거지. 그리고 데이트가 끝나고요. 차로 돌아갑니다. 옥순 씨가 나도 손이 있으니까 차 문 열어주지 마세요라고 얘기하고요. 광수 씨가 그럼 닫아라도 줄게. 허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친절이 언제까지 갈까요? 와, 아이스크림 하나만 사주십시오. 50조가 있다면 사드릴 수 있을 텐데 없기 때문에 역으로 저한테 사주실 생각이 있으시면은 DM 주세요. 자, 광수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존경을 주제로 대화를 했는데 생각이 겹치더래요. 그리고 데이트 내내 수동적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임해주는 옥순의 모습이 좋아 보였대요. 근데 모르겠어. 저는 옥순 씨는 그래도 본질적인 얘기를 좀 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옥순 씨는 제가 봤을 때 사랑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 관계에 대한 이해가 좀 있고. 그래서 대화 잘 했다라고 보이는데 저는 사실 물음표가 붙는 건 광수 씨예요. 광수 씨는 그냥 옥순이가 얘기를 하면 맞아 맞아. 맞장구만 쳤거든요. 이게 뭔가 더 이렇게 막 우쭈쭈 해주려고 하고 맞장구만 쳤기 때문에 모르겠어. 광수 씨한테는 저는 계속해서 퀘스천 마크가 좀 붙는다. 그런 생각을 지우기가 어렵네요. 솔직히 이번 데이트에서 옥순 씨는 뭐 멘트도 좋고 태도도 좋고 괜찮았다고 봅니다. 자, 장면은 전환되고요. 이번에는 현숙과 경수입니다. 이 데이트는 통편집이 될 줄 알았는데 나오네요. 광수는 속을 알기 힘든 사람인 것 같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약간 조금 꿍꿍이가 있어 보여. 헤어진 이유가 시부모님이 같이를 살기를 원해서라고 하던데 옥순 씨가 그건 좀 이게 뭐 근데 막 되게 뭐 일이 있지 않았나? 전 남편분이 시부모님 회사에 다녔나? 뭐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리고 현숙은 얘기합니다. 첫날의 경수의 착장이 내 스타일이었대요. 그리고 여자들 특히 영자 씨도 경수가 스타일이 제일 좋다라는데 동의를 했대요. 근데 이건 또 궁금해요, 여러분들. 어릴 때는 당연히 옷 스타일이 좋으면 호감이 가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은 그렇진 않거든요. 사람을 보지 그냥 옷은 막 진짜 비료포대 같은 것만 입고 다니는 거 아니면 괜찮은데 여러분들은 뭐 얼추 나이가 생겨 있고 경험이 좀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옷을 잘 입었다고 해서 호감이 가세요? 저는 이제는 그렇진 않거든요. 옷이 내 스타일이면 호감이 갑니다. 2번은 이제는 옷 스타일은
중요치 않나요? 사람만 봅니다. 설문조사 시작합니다. 저도 옷 신경 안 씀. 너무 구리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다 사입힘. 근데 사실 제가 되게 바라는 거긴 하거든요. 저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1년 중에 흰 티를 입는 날이 한 350일 정도 되고요. 검은 티를 입는 날이 한 14일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저는 여자친구가 생기면 여자친구들이 골라준 옷을 저는 그냥 결제만 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그게 편해요, 사실. 그냥 여자친구가 다른 거는 뭐 나를 안 바꿨으면 좋겠는데 그냥 내 옷 입는 거는 여자친구가 좀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그게 편하더라고요, 저는. 깨끗하고 뭐 잘 어울리면 좋긴 한데 굳이다. 나이가 들수록 옷이 중요한데 얼굴이 별로여도 센스 있게 입으면 깔끔하고 멋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깔끔한 느낌, 그러니까 지저분한 느낌이 안 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그리고 현숙 씨는 경수의 일상에 대해서 물어보고요. 경수 씨는 그냥 뭐 일집 쳇바퀴나 다름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숙 씨는 여기 와서도 집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경수는 바로 인정을 하네요. 그래서 심지어 현숙 씨가 뭐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경수를 접으려고까지 했었죠. 자, 그렇게 두 분의 데이트는 뭐 싱겁게 끝이 났고요. 돌아가는 차 안이라고 합니다. 경수 씨는 오늘이 여기 와서 제일 보람찬 하루가 아니었나 싶대요. 나는 솔로에 출연하길 참 잘했다. 오늘 그만큼 현숙과의 데이트가 즐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 건졌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네요. 글쎄요, 이게 건져졌을까 모르겠네요. 그래서 현숙 씨가 뭐 좀 쐐기를 박으려고 하네요. 나가서 최종 선택도 하고 뭐 심야 영화도 보러 가고 활동적으로 놀 생각 해봤냐? 라고 질문을 하고요. 경수 씨는 웃으면서 그런 생각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둘도 뭐 재미는 없지만 뭐 커플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솔직히 이 어떻게 보면은 현숙 경수 소중한 참가자긴 하지만 굳이 표현을 하자면은 좀 겉절이 쭉정이잖아요. 이런 분들은 조금 과감하게 조금씩 스킵을 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경수 인터뷰가 나옵니다. 이 여자와 연애를 시작하고 싶다라는 느낌을 받으신대요. 자, 카메라는 이동하고요. 팀 영숙입니다. 영수와 영식 씨가 같이 나오네요. 그리고 영수 씨가 이제 똥줄이 타잖아요. 계속해서 영숙 씨한테 억지 칭찬을 합니다. 이런 색상의 코트 소화하기 힘든데 너무 예쁘다라고 칭찬을 하네요. 근데 맞는 말이긴 해. 좀 소화가 힘든데 소화가 잘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무슨 얘기죠? 영수 씨가 영숙님이 선택하는 걸 보고 차량에 타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뭐 자리 선정 얘기겠죠? 그래서 영숙 씨는 남자 둘이 앞에 타세요 라면서 영수에게 앞자리를 지정해 줍니다. 그렇게 영숙 씨는 뒷자리에 탔다고 하네요. 아니 근데 요즘 아반떼도 뒷자리 되게 넓던데? 그리고 영수 인터뷰가 나와요. 영숙 씨가 앞자리가 아닌 뒷자리에 앉고 나를 앞자리로 보내길래 뭔가가 희망 신호가 있나? 뭔가 여지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게 여지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지? 영숙이가 뒷자리에 앉았다는 건 나를 배려한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조금 이상한데? 이게 왜 자기가 배려받은 거라고 생각하시지? 그렇게 차량은 출발했고요. 영수 씨는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참 해맑고 주책바가지다. 지금까지 왜 결혼을 못했는지는 알겠어, 그렇죠? 그리고 영수는 스스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회계사이니까 자본주의의 파수꾼이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영수 씨는 뭐 직업적인 이야기를 약간 디테일하게 꺼냅니다. 뭐 M&A가 나오고요, 뭐 수익 인증 뭐 저거 나오는데 뭐 대단히 일에 자부심이 있으신가 봐요. 뭐 본인은 뭐 기업 실사도 하는데 그거를 뭐 줄여서 DD라고 부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네요. RCPS라는 것도 있다. 그것은 바로 상환 전환 우선주인데 뭐 저도 처음 들어본 얘기긴 하거든요. 뭐 그런 거 평가도 하신대요. 아 근데 너무 노골적이다, 그렇죠? 직업적으로 어필을 하려고 하는 게 너무 노골적으로 보여서 이것도 영수답다. 자, 그렇게 영수 씨의 주책으로 시작해서 세 분은 데이트 장소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세 분은 고깃집으로 도착을 했다고 하네요. 근데 남자분들이 다 술을 못 하시나? 사이다를 드신다고 하네요.
그리고 영수 씨는 계속해서 노력을 합니다. 뭐 영월이라는 공통 분모가 나왔는데요. 내가 그쪽으로 출장을 오래 갔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 분의 데이트 자리지만 영수, 영숙 두 분이 뭐 영어를 주제로 해서 뭐 떠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식 씨가 그 깍두기가 됐대요. 근데 이렇게 가끔씩 보면은 이런 장면이 왕왕 나오잖아요. 뭐 다수가 데이트를 하는데 한 명이 둘만 공감할 수 있는 얘기를 꺼내가지고 뭐 예를 들어 저를 뭐 왕따를 시킨다 뭐 이런 장면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상황을 더 즐기거든요. 내가 영식이었다면 이게 관전 모드에 빠져서 깍두기가 되기보다는 와 영월이 그렇게 좋아요? 저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영월은 어떤 곳이에요? 저한테 좀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나라면 이럴 텐데 좀 아쉽다.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저는 항상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수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이것은 다 전략이었다. 공통점을 억지로라도 끌어내서 대화를 해보자. 라는 작전이었대요. 그리고 이번엔 영수 씨는 여동생분의 이야기를 꺼낸다고 합니다. 패션 기업에 다니신데요. 그래서 영수가 지금 입고 다니는 옷들이 이 거적대기들이 다 동생분이 코디를 해준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와우, 동생분이 첫날은 어떻게 입을 것인지, 뭐 데이트에서는 어떻게 입을 것인지 다 그냥 PPT로 만들어서 정리를 해주셨네요. 심지어는 공용 거실에서 뭘 입을지도 다 정해주셨는데, 근데 영수 씨가 이 정도로 케어를 받았다고 할 정도로 옷을 잘 입으셨나? 잘 기억이 안 나네. 그냥 아저씨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첫날부터의 영수 씨의 착장이 계속 나오거든요. 별론데? 아, 고독 정식 패션도 있어요? 그건 몰랐네. 옷이 그냥 그런데 동생한테 잘해주나 보네. 확실히 뭐 사이는 좋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케어를 해주시는 걸 보면. 오. 그리고 영식 씨도 뭐 동의를 해줍니다. 첫날 보고 영수가 옷을 너무 잘 입어서 뭐 경쟁 의식을 느꼈대요. 오, 근데 키가 엄청 크시구나. 영식 씨가 188이고 영수 씨가 187이래요. 영식 씨 작은 줄 알았는데 꽤 크시네. 그래서 같은 조건이라고 봤을 때 내가 영수에게 안 되겠다 싶었대요. 게다가 첫날부터 두 남자가 영숙을 같이 골랐기 때문에 영식 씨는 혼자서 경쟁 의식을 느꼈다. 그래서 같이 잠도 안 자려고 했다라는 뭐 속 좁은 얘기를 하네요. 그렇죠. 영식 씨가 188이나 되는 건 처음 알았네. 그래서 영식 씨는 지금까지 계속 영수한테 내가 밀린다라는 인상을 많이 받았대요. 왜냐면 얼굴을 본다고 공표했던 순자가 또 영수를 뽑기도 했기 때문에. 아니 근데 진짜 영식 씨가 계속해서 영수 칭찬을 하는데 한 5분 했거든요. 되게 재미없는데 영식 씨. 제가 가만히 봤어요. 영식 씨가 대화를 어떤 식으로 하나 계속 봤는데 재미가 너무 없는데. 뭐 어쨌든 그렇게 뭐 데이트가 끝이 났대요. 그래서 계산을 하는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영숙 씨가 두 분이 저를 선택해 줬기 때문에 제가 계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내가 큰형이기 때문에 내가 계산을 하겠다라고 영수 씨도 계속 고집을 부립니다. 근데 여기서 영수 씨가 돈까지 쓰면은 얻어가는 게 너무 없는 거 아니야? 어차피 영숙은 영식을 고를 텐데 여기서 돈까지 쓰시겠다고요? 어쨌든 그래서 결제는 영수 씨가 삼성페이로 아주 당당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장면은 전환됩니다. 다대일 데이트가 나왔으니까 어떤 순서죠? 1대1 대화 순서죠. 첫 번째는 영수와 영숙입니다. 두 분은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영수는 앉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봅니다. 마음이 어떤 상황이냐? 아, 영숙 씨는 저는 정했어요. 라고 못을 박아버리네요. 야, 칼 같네. 아, 그 이야기를 듣고 영수 씨는 적지 않이 놀란 표정이네요. 그래도 계속 좀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너무 단호하긴 했다, 영숙 씨. 심지어 영숙 씨는 미리 저한테 왔으면 거절 의사를 표명을 했을 거래요, 아침에. 영숙은 얘기합니다. 그 전에 저를 찾아오셨었고 대화를 나눠봤다면 또 모를 일이었대요. 영수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습니다. 지금도 대화를 하고 있는 건 마찬가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간이 타이밍이 다 지났죠 뭐 이제는. 영숙은 얘기합니다. 타이밍이 너무 늦어버렸대요.
타이밍 뭐 중요하죠. 근데 영수가 조금 안일하게 대처하긴 했어요. 그쵸? 3일차까지. 근데 갑자기 영수 씨가 영숙의 말을 자르더니 근데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볼게. 나를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의향은 진짜 없어?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영숙 씨가 뭐 갑자기 영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좀 돌립니다. 이건 뭘까? 어쨌든 그래서 영수가 왜 내가 물어본 질문에 대답을 안 해? 그렇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바뀔 의향이 없다는 뜻인 거야? 그래서 대답을 회피하는 거야?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영수는 말을 덧붙입니다. 이번에도 대답이 모호하게 돌아온다면 나는 그것을 거절의 의사로 받아들이겠다. 라는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영숙 씨는 뭐 사실상 그렇죠. 라고 대답하고요. 영수는 오케이. 똑같은 대답이라는 거네. 라면서 너털 웃음을 짓습니다. 그리고 영숙 씨는 팩트 폭행을 합니다. 어차피 그리고 제가 1순위도 아니었잖아요. 옥수님이 1순위였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네요. 영수는 그렇게 우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우기는 게 아니죠. 사실 옥순 씨가 더 우선권이 높긴 했죠. 그래서 이번엔 영숙 씨가 사실 근데 술에 대한 것도 좀 영수가 걸리는 부분이 있었대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갑자기 영수 씨는 아니 술에 대한 얘기 하지 마. 이미 늦었어. 그 이 대화에는 다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고 타이밍은 굉장히 중요해. 라면서 복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영수는 아이 다 농담이고 앞으로 그냥 내 마음속에 응어리를 하나 지면서 영숙에 대한 응어리를 지고 살아가면 되는 거잖아 그냥 이라고 또 장난을 치네요. 이 양반은 참 이게 가는 길마저도 예술로 간다 그쵸? 그래서 영숙 씨는 이제는 내가 영수 씨의 사랑의 조력자가 되어드리겠다. 뭐 누군지만 얘기하면 내가 도와줄 거고 영숙이라는 아우를 그냥 얻어가는 걸로 만족하래요. 그리고 영숙 씨가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영숙은 영수에게 형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상 뭐 그냥 관계를 종결하겠다라는 호칭 변경인 거죠. 그래서 영수는 거기까지는 싫다, 형님 아우는 싫다라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근데 영숙 씨는 더 맥입니다. 이 아우가 90도 인사 큰 절을 한번 받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그렇게 영수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뭐 거의 쫓겨났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차로 돌아온 영수 씨는 고민을 하다가 내가 그냥 뒷자리에 타야겠다 이제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제 뒷자리에 타서 이렇게 누워서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영수는. 자, 이번엔 영식 씨의 차례입니다. 근데 영식 씨와의 대화 이전에 영수의 인터뷰가 나옵니다. 영숙 씨가 자꾸 자기를 이순이다 이순이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다가 지금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이순이처럼 느껴지겠네요 싶더래요. 그래서 영수는 이제서야 자신의 실수가 느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쵸? 좀 전략의 실패죠. 자, 장면은 전환되고요. 영숙과 영식의 1대1 대화 시간입니다. 이것도 또 보기 힘든 장면들이 이어질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영식이 자리에 앉자마자 영숙은 영수와는 형님 아우로 지내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영식 씨도 이제는 뭐 못을 박았나 봐요. 이제 돌이켜 보면 나는 솔로에 참 잘 왔다. 충분히 만족스럽다라는 얘기를 꺼내네요. 그쵸? 여기 나오셔가지고 영숙 씨 같은 미인을 얻으셨는데, 그리고 뭐 둘 사이에 마음이 통했다고 합니다. 두 분은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고요. 그냥 배시시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거릴 뿐입니다. 이 두 분도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최종 선택하겠는데요. 그러더니 뭐 영숙 씨는 뭐에 꽂혔는지 혼자서 계속 쪼갭니다. 뭐 되게 즐거운 일이 있으신가 봐요. 그리고 영식 씨는 한참 후에 그럼 우리 둘 사이에 이제는 걸리는 것이 없네라고 얘기를 하고요. 영숙 씨는 그렇다라고 대답합니다. 자, 영식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2대1 데이트에서 영숙이 나를 정말 많이 배려해줬고 안 예뻤던 순간이 없었던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조금 쎄하긴 해, 그쵸? 영식 씨는 항상 그 자기가 받는 과한 배려를 되게 좋아하는 경향이 좀 있어, 그쵸? 어쩌면 되게 받는 거에 되게 익숙하고 좀 그런 것만 좋아하는 남자는 아닐까? 조금 불안하긴 하죠. 영숙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되게 좋았고 연애하기 바로 전 단계의 느낌이다. 안 친하지만 설레는 느낌을 받으신대요. 근데 사실 연애를 한 번밖에 안 해봐서 잘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네요. 근데 이거 계속 이런 분위기로 가는 건가? 이번 화는 계속 이런 분위기로 가겠죠?
근데 이런 느낌으로 계속 갈 거면은 32기 돌싱 특집은 그냥 8화에서 끝냈어도 되지 않을까? 쉽지 않네 이거. 뭐지 이게? 장면이 전환됩니다. 모두가 데이트를 마치고요. 숙소로 복귀했다고 합니다. 아, 첫 번째로 복귀한 것은 영철과 영자입니다. 갑자기 저는 잠이 깨는 듯한 느낌을 받네요. 이 두 분을 보니까. 도착을 했지만 또 영철 씨 차를 타고 왔지만 영자 씨는 늘 하던 대로 내리자마자 그냥 먼저 쌩 하고 숙소로 가버립니다. 그쵸? 그래야 영자죠. 그 모습을 보고 또 영철 씨도 늘 하던 대로 하 하고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그쵸? 이래야 영철이죠. 개노답 커플이죠. 이 두 분이. 영철 씨는 그런 영자에게 그냥 막 가버려 어우 씨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근데 뭐 선 그었잖아. 뭐 굳이 잡을 필요 있어요? 영철 씨는 끝끝내 영자를 불러 세웁니다. 영자 같이 가야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굳이 왜 같이 왜 가야 되죠? 연인도 아닌데. 영자는 그렇게 신경질적으로 나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또 명령을 합니다. 영철은 또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라는 느낌으로 나 그냥 부른 거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되게 신경질적으로 부르긴 했죠. 기분 좋게 들을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아 영철 씨의 말을. 그래서 영철 씨는 또 늘 하던 대로 아유 됐다 그냥 가라고 또 신경질적으로 얘기를 하네요. 둘이 지복행 나가면 좋겠다고? 와 개꿀잼이겠는데요. 저 이 두 분 지복행 나오면 저 리뷰하겠습니다. 재밌겠는데 엄청 싸우겠다 진짜. 그래도 결국 뭐 따로 또 같이 여러분과 제가 나는 솔로를 같이 따로 보듯이 뭐 영철 씨가 영자를 뭐 숙소 앞까지 배웅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자 씨는 역시나 숙소에 돌아오자마자 데이트 후일담을 여자들 앞에서 풀어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자 씨는 영철이 도무지 뭐라고 하는지를 못 알아듣겠다라면서 여자들 앞에서 뭐 울분을 토합니다. 근데 옥순 씨는 얘기합니다. 나는 사실 아까 공용 거실에서 봤을 때 영철님이 풀어주려고 시도하는 게 보였대요. 근데 그게 그냥 보여주기식이니까 문제지. 그래서 옥순 씨가 보기에는 영자가 안 받아줬대요. 이따 얘기해 하는 느낌을 받긴 했대요. 이게 참 무서운 거야, 그쵸? 사실 영철 씨가 보여주기식 그냥 가짜로 연기를 한 건데 그게 영철이는 잘하고 영자가 문제던데 이렇게 인식이 박혀버리니까 조금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 영자 입장에서. 그래서 영자 씨가 영철이 말투가 좀 이상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니까 옥순 씨가 영자 말투도 똑같았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죠 이거? 옥순 씨 플러스 20점 드리겠습니다. 좋은데요? 저 잠이 확 깨는데요 지금? 맞아 둘 다 별론데 서로가 나는 괜찮아 상대만 별로야 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 그쵸? 야 옥순 씨 괜찮은데 멘트가? 그리고 영자 씨는 또 논점 흐리기에 들어갑니다. 사실 영철 씨가 돌싱이 된 이유가 이혼이 아니라서 더 괜찮아 보였대요. 갑자기 뭐 또 이상한 뚱딴지 같은 얘기네요. 그리고 영자의 이상형은 자상하고 따뜻한 사람이래요. 뭐 영철 씨는 절대 아니네요. 근데 자상하고 따뜻한 사람이 영자 씨 같은 사람을 버틸 수 있을까? 자상하고 따뜻하게 남자가 하려면 그 여자도 되게 중요해요. 그냥 영자 씨 같은 분한테 자상하고 따뜻하게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영자 씨도 뭐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그 사별이라는 사연에만 꽂혀 있다 보니까 영철의 그런 단점들이 안 보였대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갑자기? 사별 얘기가 왜 나와? 그거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들이대니까 빠졌던 거지, 영자도. 이 여자도 참. 그래서 옥순 씨가 또 진단을 정확하게 해줍니다. 지금 이 사안은 대화로 풀고 말고 할 그런 사안이 아니래요. 그래서 영자 씨는 정말 싹퉁머리 없이 걔가 먼저 나한테 오빠 동생으로 지내자고 했어 라고 얘기합니다. 한참 오빠한테. 근데 순자 씨가 영자가 계속 죽상을 때리고 있는 걸 보고서는 근데 왜? 미련이 좀 남았어? 라고 얘기하니까요. 영자 씨는 아니 라고 대답합니다. 미련이 되게 많이 남은 것처럼 보이네요. 그리고 옥순 씨와 순자 씨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다 정리된 거 아니야? 그리고 미련도 없다며. 근데 안 그래 보이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영자는 이미 사랑에 빠졌거든. 자존심 부리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초라해지고 싶지 않아서 자존심을 부리는 건데 오히려 그런 모습이 더 초라하게 만들죠. 사람을 보통은.
영자 씨는 역시나 늘 하던 버릇대로 언니들 앞에서도 전곡을 찔리니까 입국닷을 합니다.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요. 그냥 허공만 응시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버릇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순자 씨가 또 팩트로 폭행을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이 결말이 네가 원하는 결말이 아니라는 거 맞지? 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봤을 땐 또 입국닷 할 것 같은데 전곡 찔려가지고 순자는 또 얘기합니다. 지금 네가 우리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행동이 그거를 이야기해주고 있대요. 역시나 영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국닷을 시전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 여자 숙소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누구죠? 어우, 영철이네요. 오, 영철 씨는 영자를 찾습니다. 이 한밤중에 동생을 왜 찾죠? 오빠 동생 하기로 하지 않았어? 편 안 들어주니까 갑자기 힘들어한다. 그러니까 영자 씨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언니들이 되게 우쭈쭈를 해줄 거라고 예상했을 거거든요. 근데 우쭈쭈가 아니라 사실 팩폭을 당했잖아 지금. 그러니까 되게 힘들어하는 그러지 그만해 나 마음이 너무 힘들어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해. 자 어쨌든 그래서 순자 씨가 영자 씨를 불러줍니다. 영자 씨는 힘들다라면서 오지게 힘든 척을 합니다. 근데 옥순 씨 뭐죠 이거? 전 예상치도 못한 이야기를 옥순 씨가 합니다. 옥순은 영자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야, 영자야. 네가 선택했으니까 네가 책임을 져야 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와, 옥순 씨는 자녀분이 없죠? 자녀분 낳으시면은 되게 잘 키우실 것 같은데? 야, 네가 선택한 거니까 네가 책임을 져야 한다. 보통은 나는 솔로 내에서 이렇게 여자분들끼리 고민을 상담을 하면 보통은 억지 우쭈쭈를 해주잖아요. 좀 신박한데 이런 장면은 네가 한 선택, 네가 책임을 져라. 맞는 얘기야 사실. 영자 씨는 본인이 한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하나도 안 지잖아. 회피만 하려고 하고. 옥티순 이거 근데 뭐 티라서가 아니라 저는 뭐 되게 멋있어 보였습니다 방금. 옥순 씨 존경할 만한 여자다. 멘트 좋았다. 생각도 좋았다. 그리고 옥순 씨는 그래도 영철이 노력하네라고 얘기하고요. 순자 씨는 지금 찾아오는 걸 보니까 뭐 노력은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여주기식인 게 문제지 영철 씨는. 자 그렇게 영자 영철은 여자 숙소에 아무도 없는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았고요. 영철 씨가 또 뭐 마음에 진짜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사과를 합니다. 왜 그냥 혼자 가고 그래? 속상하게 했으면 미안해라고 얘기합니다. 영철 씨는 서로 마음이 상하면 힘들기 때문에 그러고 싶지 않아서 찾아왔대요. 영자 씨는 또 변명을 합니다. 아니 나는 그냥 내가 막 혼자 그냥 간 게 아니라 뭐 삐지고 그런 게 아니고 화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려서 나 혼자 간 거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 영자 우 최악의 여자 영자 우 그래도 영철 씨가 지금 이제는 진심을 다해서 사과하러 온 것처럼 보이긴 하거든요. 뭐 아주 진심일진 모르겠지만 근데도 이렇게 사람이 진짜로 손을 내밀었는데 나는 뭐 잘못한 것도 없고 아닌데 나 삐진 거 아닌데 나 그냥 내려서 간 건데 이래 버리면 너무 실망스럽지 솔직히. 가짜가 왔을 때 가짜를 내미는 건 상관없는데 진짜가 왔는데도 가짜를 내민다? 저는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영자 씨는 또 입을 꾹 닫아버립니다. 아 정말 극혐이네 진짜 영자 씨. 진짜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아 너무 답답하다. 최악임 정말 지독한 회피형이다. 그 진짜 지독한 회피형이네요. 그래서 영자 씨는 공용거실에 가 있으면 내가 딱 5분만 있다가 다시 내려오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주제로 도대체 몇 날 며칠을 싸우는 건가요? 근데 솔직한 얘기로 이런 사람들 많아요, 진짜. 남녀 막론하고 이런 사람들 진짜 많아. 자기 자신을 정답이라고 굳게 믿는 되게 이상한 사람들 되게 많아요, 진짜로. 나는 정상인데 상대가 이상해서 내가 되게 스트레스 받고 피해받는다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영자 씨는. 자, 그렇게 지독한 회피형, 최악의 회피형 영자 씨는 대화를 중단하고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이것도 사실상 그냥 회피야. 사실은 할 마음은 이미 다 정해져 있는데 그냥 이 상황을 면피하고 싶을 뿐이야, 영자는. 영자는 생각 정리를 위해서 2층으로 피신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정리할 생각도 없어요, 사실은. 영자의 생각은 사실 하나거든요. 아직도 영철이한테 미련이 남았고 영철이가 미안해, 나 너밖에 없어, 널 사랑해 하면 당장이라도 풀릴 상황이야.
근데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정해져 있어 사실은. 근데 영자 씨가 이렇게 여자들 방에 찾아와서 이미 정해진 생각을 또다시 꺼내서 얘기를 꺼낸다? 그게 뭐냐면 사실 그냥 우쭈쭈가 받고 싶은 거예요, 영자는. 오, 영철이가 진짜 나쁜 놈이네. 영자는 잘못한 게 없는데 피해만 받았네. 마음이 아팠겠다. 그러니까 영자는 우쭈쭈가 받고 싶고 본인의 생각에 사람들이 동조해 주길 바란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옥순 씨가 질문을 합니다. 영철 씨가 다시 온 이유가 노력을 해보고 싶어서 온 거냐. 영자는 이야기해요. 그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5분만 있다가 오겠다고 얘기를 한 거래요. 그래서 옥순 씨가 또 한 번 팩트 폭행을 합니다. 5분? 5분 가지고 정리가 되겠어? 라고 물어봐요. 두 분이 뭐죠? 뭐 왼수셨나? 그래서 현숙 씨도 얘기를 합니다. 생각 정리를 정말로 할 거라면 밑에서 기다리는 영철을 돌려보내라고 그게 맞지 않냐라고 현숙은 얘기합니다. 근데 또 역시나 이 여자들의 대답이 영자 씨의 마음에는 들지 않았던 걸까요? 영자 씨는 또 입국닷을 시전합니다. 영자 씨는 진짜 친구도 없겠다. 그러니까 본인한테 올바른 조언을 해주면 입을 꾹 닫아버려. 정말 극혐이야. 그냥 본인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야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옥순 씨도 진짜 답답해 죽겠네라고 얘기를 해요. 같은 여자도 못 버텨 이런 건. 정말 최악이네. 옥순 씨는 재차 물어봅니다. 지금 영철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 거야 아닌 거야? 그것만 얘기해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미 옥순 씨도 알아. 이 여자가 지금 미련에 절여져 있다는 걸 옥순 씨도 알면서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영자한테 솔직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는데 영자는 계속 그 기회를 거절해. 근데 현숙 씨는 확실히 좀 우쭈쭈하네요. 그런 옥순 씨의 질문이 조금 강하다고 느꼈는지 내가 봤을 때 영자 지금 아리송한 것 같아. 정리가 확실하면 뭐 정리를 했겠지라고 우쭈쭈를 해줍니다. 그래서 옥순 씨가 또 맞는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 영철이는 밖에서 기다리는데 차라리 그냥 편히 쉬게 보내던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현숙 씨가 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언니들이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상담을 해도 영자는 핸드폰만 쳐 보면서 또 침묵을 선택했다고 하는데요. 진짜 극혐이네. 왜 이러냐 진짜. 친구도 없겠다 영자 씨는. 저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악의 화법이 묵묵부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이러냐 진짜. 자, 그리고 영자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찾아와 주기까지 했는데 뭐 미안했대요. 근데 또 감정적인 말이 나가게 될까봐 그냥 그 상황을 피했대요. 진짜 극혐이다. 차라리 감정적인 말을 하는 게 낫지 회피하는 것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회피하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게 상대를 배려했다고 착각한다. 그러니까 회피하는 게 사실 저는 최악이라고 보거든요. 차라리 감정적인 말을 하지. 그러고 풀면 되잖아. 근데 회피하면 아무것도 나아지질 않거든요. 그래서 영자 씨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영철이랑. 이 사람은 이제 좀 안 보고 싶은데 더 이상. 그래서 현숙 씨가 내려와가지고요. 영철 씨한테 좀 후에 공용거실에서 보자. 라고 영철에게 전달을 해주네요. 그리고 또 영철 씨는 또 대외적으로는 사람 좋은 사람이잖아요. 뭐 얘기해줘서 감사하네요. 후후 라면서 물러납니다. 엥? 근데 그때 때마침 경수가 영철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영철은 경수에게 이야기를 해요. 남자들하고 어울려 놀고 영자가 서운했을 거라는 것은 이해를 한대요. 사실은 내가 더 다가가면 되긴 하는데 그렇게까지 하기엔 내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신대요. 마음이 부족한 것 같은데 영자에 대한 마음이. 그리고 영철 씨는 또 본인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없는 얘기를 합니다. 나도 사람이 좋아지면은 무뚝뚝하지 않대요. 되게 다정다감하대요. 잠깐만. 이게 오해가 아닌가? 영자가 좋아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계속 무뚝뚝하게 했구나. 생각해보니까 영숙이한테는 되게 부드럽게 살갑게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마음이 없었네, 영자한테. 되게 무뚝뚝했잖아. 근데 영철은 얘기합니다. 근데 내 행동들을 지금 생각해보니까 영자 입장에서는 무뚝뚝하게 보였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한대요. 이것도 사실은 그냥 본인에 대한 포장이야. 나는 잘못한 게 이 얘기를 종합해보면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영자 눈에는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다. 이 뜻인 거잖아요. 진짜 대단히 완벽한 사람 나셨다. 본인이 잘못한 게 없구나. 자, 장면은 전환됩니다. 공용 거실이 나오고요. 야식 시간이래요. 오랜만이다. 스텔라 떡볶이 나온다.
별 찍어 먹는 떡볶이잖아 이거. 오랜만에 나오네요. 스텔라 떡볶이. 맛있겠다. 나도 먹고 싶다. 아, 그리고 역시나 영숙 씨가 또 무대에 서봤던 사람답게 저 광고 멘트를 야무지게 치시네요. 뭐 여기다가 이거를 찍어 먹고 이렇게 먹으면은 막 식감도 살고 막 너무 맛있어요라고 얘기를 하네요. 역대급으로 자기적인 PPL 연기다. 제가 해도 이거보단 낫겠는데요. 그리고 오랜만에 상철 씨가 카메라에 잡히네요. 국물에 찍어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면서 떡볶이를 드시는데 그냥 먹을 거라도 많이 드셨으면 좋겠네요. 상철 씨는. 저 먹어보고 싶어. 스텔라 떡볶이 항상 어딜 가도 동네에 없어가지고. 근데 갑자기 솔로분들의 대화 주제가 영수 놀리기로 넘어갑니다. 뭐 누구는 뭐 정우성 닮았다, 뭐 누구는 조이성 닮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영수 씨는 행복의 발라당 뒤로 자빠졌다고 합니다. 영수는 오케이, 나 사실 조인성, 정우성 닮았다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이제 됐죠? 라고 쿨하게 넘어갑니다. 그러더니 정숙 씨가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한 번만 해줘라고 얘기하니까 영수 씨가 그렇게 판을 깔아주면 내가 또 못하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갑자기 정숙 씨가 오케이 그럼 내가 옆으로 갈게 라면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거 뭐죠? 갑자기 뜬금없이 정숙 영수라. 이게 무슨 분위기야? 장난이겠죠? 정숙 씨? 그냥 장난일 것 같은데. 뭐야 이건. 그래서 두 분이 진짜 그 영화 속의 한 장면을 패러디를 할 건가 봐요. 정우성이 손예진한테 소주를 따라준다. 영수 씨가 정숙 씨한테 소주를 따라주네요. 그리고 영수 씨가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정숙 씨는 그럼 안 마시면? 이라고 물어봐요. 근데 정숙 씨가 연기가 좋은데 표정이? 그래서 영수 씨는 그럼 볼 일 없는 거지 라고 대답해요. 그리고 정숙 씨가 말이 끝나자마자 그 소주를 원샷 합니다. 이거 뭐야? 어떻게 되는 건데? 그러더니 진짜 정숙 씨가 야 영수 너도 나 따라 나와 라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진짠가 본데 이거? 너무 뜬금없는데? 이게 뭐지? 갑자기 뜬금없이? 두 분 뭐 직업도 얼추 비슷하잖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두 분은 밖에 나와서요. 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정숙 씨는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늘 영수가 마음속에 2순위에 자리 잡긴 했대요. 그래서 비중이 원래는 영호 8에 영수가 2였다. 근데 영호를 오늘 정리를 했대요. 그래서 남은 20%를 한번 알아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정숙 씨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봅니다. 좋아, 싫어? 라고 물어봐요. 화끈하시네. 영수는 아니에요, 좋아요, 오케이 라고 얘기하네요. 그쵸. 영수 입장이 지금 찬물 더운 물 가릴 입장이 아니죠. 근데 더 디테일한 얘기는 생각을 좀 해보고 아침에 또 얘기를 해보자라고 영수는 얘기합니다. 근데 뭐 굳이 아침까지 또 미뤄? 이제 5일 차인데 그러면 영수 씨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은데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지. 그래서 정숙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슈퍼데이트권을 따게 되면 영수에게 쓰겠다. 근데 뭐 영수 씨가 또 말을 또 이상하게 해요. 그거 뭐 슈퍼데이트권 거부할 수 없으니까 뭐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정숙 씨는 순식간에 빈정이 상해서 그래요? 그럼 안 쓸게요 라고 또 말을 바꿉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까지 생각을 해보겠다던 영수 씨는 바로 깨갱 해가지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써주세요 너무 감사해요 라고 입장을 바꿉니다. 영수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영수 씨는 확실히 콧대가 높은 남자다, 취향이 확고한 남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데이트 하긴 하는데 정숙과 나 잘 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왜냐하면 영수는 자녀 생각이 간절하기 때문에 정숙은 출산 계획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고. 근데 영수는 자녀가 그렇게 갖고 싶으면은 그 젊을 땐 뭐 하고 이제 와서 참 자식을 낳아야지만 가족 간에 끈끈함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신대요. 자식 있는데 이혼한 사람들은 뭐가 되냐고. 그래서 오히려 영수는 순자에 대한 생각을 품고 있었대요. 자식 때문에 참고 산다는 게 어떤 건지 알기나 알까? 왜 저래? 전혀 모르죠. 그 어떤 이해도 없죠. 그냥 막연히 깊은 생각도 어떤 경험도 해볼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막연히 그럴 것 같다. 그거 하나에 풀 베팅하는 사람? 진짜 미련한 짓이죠. 자, 장면은 전환되고요. 영호 씨가 카메라에 잡힙니다. 영호 씨도 이제 오늘 까였잖아요. 영호 씨는 정의를 불러냅니다. 진짜
이런 얘기는 죄송한데 정말 기대가 안 되는 둘이네요. 영호 정이라니. 아, 그리고 역시 영호 씨는 또 껄무새로 빙의를 해가지고요. 제가 만약에 내일 데이트권을 딴다면 휴대권을 딸 거래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 치고 진짜 휴대권 따는 사람 없죠. 그리고 그 데이트권을 딴다면 정희에게 쓰겠다. 정희 씨는 또 합리적인 의심을 합니다. 정숙님이 1순위 아니었어요? 제가 순위에 있긴 있었어요? 라고 물어보고요. 영호 씨는 그렇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정희 씨는 근데 별다른 표현이 없으셔가지고 저한테 관심이 있는 줄 몰랐네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찌 보면은 뭐 매기는 거죠. 너 갑자기 왜 그래? 정숙이한테 까여서 나한테 온 거 아니야? 저리 꺼져를 되게 예쁘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정희 씨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3일 차에 차가 막혔을 때 짜증이 나냐라고 물어봤는데 사실 정희 씨는 무던한 안정형의 남자를 선호한대요. 그래서 차가 막혔을 때 뭐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하는 남자를 선호한다는데요. 이건 그냥 돌려 거절하려는 빌드업인 것 같은데. 근데 차가 막히면 화가 날 수도 있죠. 그게 이상한 건 아니잖아. 그래서 정희 씨는 차가 막히면 화가 난다는 얘기를 듣고 안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데요. 이거는 거절을 위한 거절이죠. 그 얘기를 듣고 영호 씨는 아우 아니래요. 차 막힐 때 누가 끼어들어도 나는 브레이크를 잡고 이렇게 해서 좀 양보하는 스타일이래요. 정희 씨는 그냥 거절의 도구로 그런 거를 사용한 거지 진짜로 뭐 차 막힐 때 끼어드냐 안 끼어드냐 화가 나냐 안 나냐 사실 그건 정희 씨한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영호 씨는 블랙박스 한번 까드려요? 라고 이게 좀 약간 익숙한 대사를 하네요. 그 16기였나요? 그 테이프 깎아 그 이후로 뭐 뭘 까는 비디오 테이프를 까는 건 되게 오랜만이네요. 정희 씨는 솔직히 얘기합니다. 영호가 정수기한테 호감이 있는 게 너무 보여서 마음을 접어야겠다라고 미리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영호 씨는 그 접힌 마음 혹시 제가 펼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느낌상. 근데 정희 씨는 접힌 마음 펼 수는 있죠 라고 대답해요. 어쨌든 그렇게 두 분은 뭐 휴대권을 딴다면 데이트하자 이런 껄무새로 빙의를 해서 대화가 끝났다고 합니다. 정희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정숙 씨랑 잘 됐으면 나에게 오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기분이 마냥 좋지는 않았대요. 자, 장면은 전환되고요. 공연 거실이 나옵니다. 옥순 씨가 상철 씨를 부릅니다. 얘기를 좀 하자고 하네요. 이거는 뭐 작별이죠. 근데 상철 씨도 뭐 이제 느낌이 있지 않을까요? 아, 상철 씨는 나오자마자 오랜만이야, 달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옥순 씨가 이야기를 꺼내요. 광수와의 두 번의 데이트를 했다. 근데 광수님하고는 가볍게 웃으면서 얘기가 잘 됐대요. 그러면서 상철이 생각도 났대요. 사실 상철과 같이 있으면서 내가 바라던 분위기가 이건데 진짜 잔인하다, 그쵸, 옥순 씨? 상철에게서 광수 같은 모습을 바랬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한테 되게 잔인하게 들리네요. 옥수는 또 얘기합니다. 우리는 얘기를 할수록 자꾸 심각해진대요. 웃지 않게 되고 계속 그런 것들이 느껴지더래요. 크게. 그래서 안타깝긴 하지만 상철과의 관계를 잘 정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상철 씨도 웃으면서 아쉬움이 남지만 이미 다 지나갔는데 어쩔 도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근데 상철 씨는 참 그냥 측은해. 그냥 아기새 같은 느낌. 앞으로 더 많은 걸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씨는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상철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이건 뭐죠? 제가 잘 되길 바란다, 측은하다라고 얘기가 끝난 지 5초 만에 뭐 속이 쓰리고 슬프고 그런 감정이 전혀 없다. 이러면서 또 이 양반은 센 척을 하네요. 상철은 센 척을 계속합니다. 나는 할 만큼 했고 선택은 옥순의 몫이었다. 그리고 그런 옥순의 선택을 존중한대요. 상철 씨는. 근데 이거는 센 척이고 사실은 속이 굉장히 쓰리겠죠. 마음이 아프고 슬프겠죠. 저는 오히려 그런 뭐 약한 마음이랄까요? 그런 걸 표출하면서 사람이 더 좋은 것들을 많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센 척이 능사는 아니다. 상철 씨도 센 척보다는 본인의 내면을 조금 더 드러내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장면은 전환되고요. 공용 거실에 한 남자가 또 죽상 때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철입니다. 그리고 다들 영철 눈치를 살핍니다. 뭐 영철 씨가 오늘 술을 안 마시니까 분위기가 안 산대요. 그리고 혹시나 했는데 영자 씨가 또 옆에 앉아 있었네요. 영자 씨는 역시나 늘 하던 대로 입을 꾹 닫고 앉아 있을 뿐입니다.
아니 근데 영자 씨가 잠깐 있다가 공용 거실에서 얘기하자고 했잖아. 근데 같이 공용 거실에 있는데 얘기를 안 하네? 뭐야 이건 또. 그렇게 영철 씨는 그냥 공용 거실 구석탱이에서 계속 영자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뭐야 이건 진짜 매너가 없네. 그리고 잠시 후에 영철 씨가 잠깐 자리를 비웠대요. 그러니까 경수 씨가 보다 못해서 영자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거야? 라고 영자를 다그칩니다. 이렇게 경수 씨가 다그치면은 영자 씨 또 입을 꾹 다물어 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영철 씨는 결국 기다리다 못해서 대화를 포기하고 먼저 잠자리에 든다고 합니다. 아, 영자 진짜. 아, 그리고 영철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영자가 나에게 대화를 하러 오지 않았다. 그것이 답이다. 해결하려고 안 하니까. 라고 영철은 얘기합니다. 그쵸. 영철 씨는 역시나 뭐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잘못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무리는 아니죠. 그래서 영철 씨는 그것이 영자의 대답이다라고 생각하고 잠을 청했대요. 근데 이것도 그냥 저는 영철 씨가 편의에 의한 선택이라고 보거든요. 영자에 대한 이성적 호감이 없는데 때마침 그냥 영자가 삐져서 나한테 안 온 거야. 이거 그냥 이유 삼아서 그냥 뭐 너 안 왔지 나한테? 오케이 그럼 끝이야. 약간 좀 오히려 영자의 삐진 걸 이용하려는 느낌? 영자를 정리하는 데 도구로 쓰는 느낌? 옳다구나 싶었겠죠 뭐 영철은. 그래서 영철 씨는 속내를 밝힙니다. 남녀로서의 관계는 앞으로 어렵지 않을까 싶대요. 자, 그렇게 32기의 4일차 밤이 끝났다고 합니다. 5일차 아침이네요. 아침에 문을 여는 것은 영수입니다. 영수가 순자를 또 찾아가네요. 그래서 영수는 순자를 부르고요. 언제 만날까? 라는 물음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라고 얘기를 해서 순자 씨가 바로 화장하다 말고 튀어나가네요. 근데 화장도 안 하고 그냥 추리닝 바지를 입고 나왔다? 그걸 뭘 뜻할까요? 순자도 영수에게 큰 관심은 없다. 그리고 영수는 어제 했던 실수를 또 되풀이할 것 같아요. 순자를 불러놓고 자리에 앉아서 정수기 얘기를 꺼냅니다. 정수기가 데이트 예고를 했대요, 어젯밤에. 하지만 영수 입장에서는 정숙보다는 순자에게 아쉬움이 남더래요. 그래서 만약에 나에게 휴대권이 생긴다면 순자에게 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수는 솔직히 휴대권을 따면 또 영숙이한테 써야 되나 싶기도 했는데 그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지금 순자 불러서 한 2분 만에 정숙이 얘기하고 영숙이 얘기하고 왜 이럴까 이 아저씨는. 그러니까 여자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정말 모르는 것 같아. 여자들은 뭐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지만 그래도 네가 최고야 이렇게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여자는 저는 단언컨대 없다고 보거든요. 1순위, 2순위, 3순위가 아니라 그냥 세상에 내 눈에 여자는 너 하나밖에 없어 라는 걸 보통은 여자들이 좋아하잖아요. 근데 영수는 자꾸만 다른 여자 얘기를 꺼내는 것 같아. 그 이야기를 듣고 순자 씨는 오케이 감사합니다 라면서 평소처럼 또 쿨하게 받아들이네요. 순자 인터뷰가 나옵니다. 에? 저한테 슈퍼데이트권을 왜요? 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좀 뜬금없긴 하지. 영수와 나는 아무런 접점이 없었대요. 자, 그리고 장면은 전환됩니다. 이번에는 광수가 카메라에 잡히고요. 광수는 환하게 웃으면서 여자 숙소를 찾아와서 옥순을 찾습니다. 준비가 다 되면 음악 산책을 하러 가자라고 얘기하네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다른 여자분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음악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김현철의 오랜만에라는 음악을 들으신대요. 이렇게 두 분은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같이 숙소 주변을 걷습니다. 광수 씨도 이제 여유가 생겨서요. 뭐 애기야 같이 가자. 뭐 이런 장난도 칩니다. 아이고 그렇게 두 분은 트램펄린 전문 용어로 방방이라고 부르죠. 거기에 올라가서 막 뛰어놉니다. 아, 87년생 광수, 86년생 옥순. 옥순 씨가 한 살 누나구나. 몰랐네. 근데 옥순 씨도 이제 관절을 슬슬 생각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되게 열심히 잘 뛰어노시네요. 저 노래 정말 오래됐다고. 저도 방송 끝나고 한번 들어봐야겠네요. 그리고 광수는 본격적으로 옥순 씨에게 개수작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이거 끝나면 근데 집에는 어떻게 가? 라고 물어보고요. 옥순 씨가 회원님 중에 친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데리러 온다고 하긴 했대요. 광수 씨는 나랑 같이 가자. 어차피 집이 가깝잖아. 라고 얘기를 해요.
옥순 씨도 뭐 마다할 이유가 없죠. 옥순 씨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끄덕거립니다. 아, 그리고 광수 씨가 또 본격적으로 쎄한 얘기를 시작합니다. 옥순에게 있어서 최종 선택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물어보네요. 이 얘기하면 항상 필패인데 어쨌든 질문하네요. 싸움의 시작인 건지 사귀기 시작하는 건지. 그 얘기를 듣고 옥순 씨는 멋대로 해요라고 대답합니다. 이게 뭐 29기에 영철 씨가 했던 얘기인가 봐요. 근데 썸이 맞지 않나? 바로 사귀긴 좀 그렇지 않아? 광수는 애매하지는 않은 좀 확실한 썸이 좋은 것 같대요. 카메라 앞이라서 못한 말들도 많기 때문에 이거 좋은데요, 광수 씨 멘트가? 그리고 옥순 씨도 긍정의 의미로 쌍따봉을 날려주는데요. 광수 씨는 항상 이런 식으로 제스처로 표현하지 말고 말로 한번 해줬으면 좋겠대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옥순 씨는 뭐 호락호락하지 않게 뭐 한번 말해줄게 이런 식으로 뭐 얼버무립니다. 광수 인터뷰가 나옵니다. 사랑에 빠지고 있다 그런 마음이 드신대요. 제대로 깊이 빠지기 위해서 바지를 걷어붙인 상태래요. 비유 좋네. 자, 장면이 전환되고요. 여자 숙소가 나옵니다. 이제야 긴 고민을 끝내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여자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여자는 바로 영자입니다. 와, 근데 그때 영철 씨가 또 여자 숙소를 찾았습니다. 야, 그래도 뚝심이 있네. 그리고 영철은 역시나 또 영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영자 씨도 뭐 확실히 좀 깨달은 바가 있는지 보자마자 사과를 합니다. 내가 어제 예민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영철 씨는 아니래요. 내가 서운하게 한 게 훨씬 많대요. 그리고 영자 씨는 또 그 얘기를 합니다. 다른 오빠들은 여자들을 찾아오는데 영철 씨가 나를 안 찾아와서 서운했대요. 그래서 사실 영자 씨는 내가 기대한 말이 있었다. 내일은 내가 영자를 찾아갈게 라는 말이 듣고 싶었던 거래요. 이제야 진짜 속마음을 얘기하네요. 근데 다른 말을 붙이면서 변명하려던 영철을 보고 기분이 상했대요, 영자가. 그러니까 마음이 없기 때문에 변명을 하는 거야, 사실은. 도르마무, 도르마무. 진짜 똑같아, 진짜. 근데 여기서 제가 영철 씨였다면, 영자한테 마음이 있었다면, 그럼 앞으로는 잘할게가 나와야 맞는 건데, 영철 씨가 확실히 마음을 굳히긴 했나 봐요. 영철은 영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자랑 나는 오빠 동생을 하면 편하게 잘 지낼 것 같대요. 근데 남자 여자 관계로 가려고 하니까 계속 꼬이는 느낌이래요. 그리고 영철 씨는 계속해서 그 의견을 피력합니다. 나는 설득할 사람도 없고 그냥 오빠 동생으로 잘 지내재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럼 이제 우린 어떡하지? 라고 얘기를 해요. 뭘 어떻게 그냥 술이나 퍼먹다 가는 거지. 영철이 남한테만 잘하는 사람이라 그런가 영자를 밀어내고 남으로 인식하니까 영자한테 되게 관대하고 친절해진다. 그렇게 봐요, 저도. 그러니까 내 사람한테만 못하는 스타일이야, 영철 씨는. 그리고 영철 씨는 뭐 나는 첫인상이 들어오면 계속 가는 사람이라 영자밖에 안 보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거짓말이죠. 영숙도 보고 옥순도 봤죠. 그리고 그 셋 중에 영자를 제일 안 좋아했어, 솔직히. 영숙, 옥순을 더 좋아했던 것 같아. 근데 이 자막이 의미심장하게 나와요. 그렇게 좋았던 둘이 이렇게 지지고 볶는 사이가 될 줄이야? 설마? 이 둘 지지고 지복행? 이거 복선 아니야? 이 두 분이 서로 지지고 볶는 사이가 되었다는데요. 이거 복선인 것 같은데 지복행? 근데 제가 계속 이제 두 분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영철 씨는 미련이 없거든요. 근데 영자 씨는 아직도 미련이 되게 많이 남은 느낌이 드네요. 이건 또 뭐야. 영자 씨 인터뷰가 나와요. 한숨 자고 일어났더니 나도 마음이 많이 풀렸고 영철 씨도 어제랑은 다르게 되게 잘 이야기를 받아주더래요. 그렇게 하니까 둘이 대화가 되게 잘 됐대요. 이것도 오해인데 이거. 내 여자가 아니니까 잘 받아주지. 내 여자는 잘 안 받아줘, 영철이는. 아이고, 그렇게 또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일만 골라가면서 겪은 여자죠. 영자 씨는 또 서러움에 즙을 짜게 됩니다. 영자 씨는 여기 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가식이 하나도 없이 임했대요. 그쵸? 저 가식을 좀 떨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너무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서 조금 눈살이 찌푸려지는 장면이 있긴 했죠. 그러니까 착한 가식, 하얀 가식은 좀 떨어도 된다. 그래서 영자 씨는 지금의 결과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신대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까지 영철이와의 관계를 아쉬워한다면 저는
라방을 하는 시점에서는 둘이 어떻게 뭐 밖에서 해가지고 만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영자가 영철이를 너무 좋아하네. 자, 장면은 전환됩니다. 솔로분들이 무슨 모래밭 위에 일렬로 서 있고요. 운동복 차림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또 그 슈퍼데이트권 게임을 할 건가 봐요. 예고편에 나왔잖아요. 되게 막 격한 게임 많이 하죠. 제작진은 이야기합니다. 슈퍼데이트권 쟁탈전이다. 팀전으로 게임을 하겠다는데요. 저게 뭐 영숙 씨가 지금 모자를 썼는데 저게 뭐 이상한 뭐라고 써 있는 거지? 남녀 혼성으로 7명씩 두 팀을 구성하래요. 첫 번째 종목은 32초 달리기라고 하네요. 32초에 더 근접하게 들어오는 팀이 승리라는데요. 조금 넘기면서 볼게요. 자, 그렇게 게임이 시작이 됐고요. 솔로 팀이 이겼대요. 근데 솔로 팀이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누군지 모르겠지만 7명의 아무개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럼 뭐 데이트권 7장이나 생겼네요. 지금 상철 씨가 착장이 저게 뭐죠? 선글라스를 어디서 저런 걸 사오셨을까? 멋있어 보이려는 생각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상철 씨는.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둥글게 둥글게라는데요. 근데 오늘 순자 씨 딱 모자 쓰고 계시니까 되게 미인이시다. 자, 그렇게 해서 40대 돌싱들의 둥글게 둥글게가 시작이 됐습니다. 굉장히 치열한 몸싸움이 벌어지고요. 치열합니다. 치열해요. 누구 하나 뼈가 부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격한 게임이 이어지고요. 어우, 난리가 났는데요. 옥순 씨랑 영숙 씨가 뭐 제대로 붙었나 봐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나라 팀이 승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뭐 결국은 다 받는 거야? 슈퍼데이트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뭐죠 이게? 이렇게 노잼 슈퍼데이트권 게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레이디 가가의 음악이 나오면서 32기 8화가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 또 처음이네. 뭐야 이거 슈퍼데이트 게임을 또 한다고? 영자 씨가 맨발로 달려서 슈퍼데이트권 게임을 한다고 하는데요. 굳이 맨발로까지 달려야 될 이유가 있나? 영자 씨 인터뷰가 나오고요. 슈퍼데이트권을 따면 영철에게 쓸 생각이래요. 그럼 그렇지. 질척거릴 줄 알았어. 근데 공용 거실이 나오고요. 영식 씨가 또 쓸데없는 얘기를 합니다. 나의 내적인 이상형은 영숙이가 맞는데 외적 이상형은 순자래요. 굳이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걸까? 아니 외적 이상형도 영숙이다 하면 되잖아. 착한 거짓말 몰라? 이 남자 배 불렀네 진짜. 이건 미친 발언인데 이건. 굳이 안 해도 되는 얘기를. 그래서 영숙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삐졌대요. 자,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던 모두가 기다리던 32기 최종 선택의 순간이 드디어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옥순 씨는 최종 선택을 하기 전에 울컥하고 또 즙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자 씨도 최종 선택을 하면서 또 웃네요. 자, 그리고 뭐 여러 솔로분들의 마지막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예고편도 끝이 났습니다. 드디어 다음 주면 노잼에서 해방이다. 공감이 많이 되네요. 와, 이런 특집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조금 노잼이긴 하다. 그쵸? 이 정도 노잼이 있었나 싶은데요. 저는 제가 웬만하면 이런 얘기는 잘 안 하는데 32기는 끝나면 우리 다 같이 좀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야유회라도 한번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좀 진심으로 들 정도로 다들 너무 고생이 많았다. 리뷰하는 저도 힘들었고 이거를 끝까지 따라와 주신 여러분들도 너무 감사드린다. 제가 어떻게 뭐 좀 소정의 상품이라도 준비해서 다음 주 막방 기념으로 어떻게 뭐 20곡이라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감사의 의미를 좀 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쉽지 않았다. 32기. 쉽지 않았다. 그쵸? 여러분들도 쉽지 않았죠? 우리 이거 뭐 32기는 진짜 다 같이 모여서 종방연이라도 우리끼리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차하고 싶은데 다음 주가 막방이다. 와, 쉽지 않았어요. 진짜 리얼 내성적이지만 화가 많은 님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끌고 오시느라고 오늘 진짜 오늘은 좀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눈치채셨겠지만 그 초반에 영자 영철 싸우는 장면 이후로 쉽지 않았어. 라방조차 기대가 안 된다. 그러니까 불쾌하지도 않아. 너무 재미가 없다 보니까 불쾌도 안 해. 그쵸? 라방은 영숙이가 진행하나. 뭐 얼굴 보는 맛이라도 있긴 하겠네요. 33기 제대로 된 거 안 가져오면 나 정말 촌장에 악플을 쓸 것 같다. 근데
사실 지금까지 계속 연타석 홈런이긴 했어요. 28기 레전드 역대급이었고 29기도 제가 못 보긴 했지만 29기도 두고두고 회자되잖아요. 30기는 이거 막 그 외계인 영철 씨. 31기는 뭐였지? 31기도 재밌었죠. 아 31기가 그 더글로리였죠. 재밌었지. 아 모쏠 특집이란 루머가 있어요. 그래요? 근데 기대를 안 해야 되는 것 같아. 저 솔직히 32기 기대 되게 많이 했거든요. 드디어 다시 돌아온 돌싱이구나 기대 많이 했는데 이런 게 나올 거라고는 참. 이제 29기를 못 봤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좀 있었어가지고. 아 진짜 제가 평소에도 이제 진심이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뭐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진심으로 얘기하는데 오늘은 진심 곱하기 2야. 이 시점까지 영상을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진짜 제가 제 사비를 털어서라도 여러분들한테 뭐 진짜 커피라도 한 잔 사드리고 싶은데 털 사비가 없어서 그건 또 아쉽게 됐고요. 이건 뭐야? 김토리님이 저한테 주얼 100개로 수박 화채를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수박 화채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다. 역시 여름엔 수박 화채지. 김토리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수박 화채 시원하게 달달하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썩은 리액션이라고요? 그 말씀이 지나치시네. 아니 저한테 주얼 100개로 수박 화채를 보내주셨잖아요. 먹는 신용이라도 해야죠. 그러면 말씀드리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길 바라고요. 내일 마지막 금요일만 힘내시면은 또 이제 주말이 찾아오잖아요. 힘내봅시다 여러분들. 바쁘지만 힘들지만 힘내봅시다.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저를 위해서 30초만 할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들. 좋은 꿈 꾸시고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진심입니다.